이번 영상은 단원 크로우즈의 원점이자 정점, 최강 위 최고의 사나이, PAD의 에이스, 금발의 스카잔, 황금빛 늑대 보우야 하루미치와 그 밖의 주역들, 그 시작부터 결말까지 함께 다룹니다. 어느 출근길 지하철에서 야스다 야스오라는 왜소한 소년이 선배들에게 돈을 뜯기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금발의 스카잔을 입은 이상한 남자는 딱히 도와줄 생각은 아니었지만 떨어진 야스다의 지갑에서 본 사진에 반해 그를 도와주겠다 나서며 한껏 폼을 잡고 일어서지만 혼자 머리를 쥐어박고 얻어 터지더니 그 자리에 뻗어버리고 맙니다. 처음 보는 이상한 놈으로부터 큰 도움을 바라진 않았지만 그 덕에 야스다는 팬티바람으로 교무실에 등교하게 되고 오늘 막 전학 온 보우야 하루미치와 둘은 다시 만나게 되죠. 교실을 배정받아 자기소개를 막 마친 보우야에게 같은 반 히로미가 이름을 가지고 시비를 걸며 사소한 신경전 끝에 복도를 지나가는 아쿠치 무리를 보고 보우야는 아침에 그놈들이다 싶어 쫓아갑니다. 반도가 돌아오면 히로미 뽕 마코를 치고 스즈란 2학년을 제압하겠다.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작당 모의 중인 아쿠치 패거리들. 그들을 찾아 아침일에 대한 복수를 해주려는 찰나 오히려 뒤쫓아온 히로미의 기습에 당해 피를 줄줄 흘리며 다시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내 완벽히 쓰러졌다 생각한 보우야는 다시 일어나 히로미를 역으로 제압하는 건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아쿠치 포함 5명을 모두 쓰러뜨리며 까마귀 학교 스즈란에서의 첫 하루를 시작하죠. 2학년 중 이름을 날린다는 아쿠치뿐 아니라 현 스즈란 정점의 계보를 놓고 반도와 일각을 다툰다는 에비츠크 트리오, 히로미까지 당했다는 소문은 스즈란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보우야가 아무리 자신있게 말해도 그의 진면목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야스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이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보우야는 야스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만으로 실은 사진 속 야스의 누나가 마음에 들었기에 그를 오른팔로 임명하게 되고 혼조와 마코는 전시를 앞두고 물을 흐리는 금발론부터 잡겠다며 노발대발인데 어쩐지 히로미는 말을 아낄 뿐입니다. 둘이서 몰래 동전을 던져 당첨된 마코가 보우야를 맞이해 한판 붙자 하는데 마코토의 실력이 꽤나 출중한 데다 보우야는 품속에 숨겨둔 사진이 떨어져 방심하는 탓에 더 심하게 당하고 맙니다. 이런 놈에게 히로미가 당한 건가 싶은 것도 잠시 진심 모드로 돌아간 보우야에게 마코마저 한방 컷 나게 됩니다. 어안이 벙벙해 말을 잇지 못하는 혼조와 아쿠치 패거리, 뒤늦게 도착한 히로미는 넌 대체 뭐냐는 질문을 던지지만 난 그저 너네처럼 공부하기 싫어 떨어져 나온 놈, 정의의 사도는 아니지만 불량배도 악당도 아니란 말을 남긴 채 돌아섭니다. 보우야가 스즈란에 온 지 8일째 최대 파벌의 토 반도 히데토의 정학이 풀렸습니다. 반도와 에비츠크 트리오의 신경전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보우야와 친해 보이는 야스를 불러 히로미도 마코도 당했던 그간의 이야기, 보우야의 말과 행동이 허세가 아니란 모든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고작 셋뿐인 우리가 당해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마 보우야일 거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죠. 반도는 직접 나서 히로미를 노리고 오른팔 샌다는 혼조와 마코, 왼팔 야마자키는 보우야의 실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미행합니다. 궁지에 몰리게 된 혼조와 마코는 그놈이라면 반드시 도와줄 거다. 혼조를 피신시키고 보우야를 찾은 혼조, 네 힘을 빌리고 싶다 하지만 왜 내가 너네들 싸움에 끼어야 하냐며 관심 없다는 듯 냉대하는데 열받은 야스,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우리 누나랑 만나게 해줄 수 없다. 불같이 보우야에게 대들자 보우야도 조금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코가 있던 그 공원에 도착하지만 이미 당한 지 오래. 하지만 보우야는 샌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면서 결판을 짓고 남은 패거리들은 그 모습에 모두 쫄아 주랭랑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반도의 기습에 당해 쓰러져 있는 히로미는 한 거구의 남자가 들쳐업고 옮겨줍니다. 다음날 히로미와 마코가 당했다는 사실보다 더 크게 퍼진 건 금발의 전학생에게 샌다가 당했다는 소문. 보우야를 자신의 오른팔로 끌어들여야겠다 생각하며 머지않아 반도와 보우야는 서로 대면하게 되지만 이때는 부상당한 야스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직접 붙지 않고 경고만 남긴 채 사라지죠. 보우야의 그 경고는 허세가 아닌 것이 마치 사신마냥 2-3일 사이에 반도 일파를 30명 넘게 해치우며 스즈란 최고의 화제로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보우야와 싸우기 망설여하는 야마자키 앞에 나타나 처리해버리니 스즈란 내 파벌 싸움은 서서히 반도의 패배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결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반도, 너만 없으면 모두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복수의 칼을 빼들고 보우야를 기습하며 한밤의 가로등 밑에서 1대1 승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내 당연한 결과인 듯 차가운 아스팔트 위 반도는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전화가 최대 파벌을 깨부수며 스즈란 정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오른 보우야, 이제 교내에선 두 아웃사이더 린다만과 보우야 중 누가 더 강하냐는 내기로 뜨겁습니다.
야스를 통해 린다만에 대한 믿거나 말거나 한 소문은 보우야 역시 알고 있고, 우연히 마주치게 된 두 사람, 보우야는 괜히 시비 걸고 싶은 마음에 그를 도발하다 한 방 제대로 먹고 의식을 잃죠. 깨어난 뒤 두려움인지 초조함인지 극도의 흥분 상태로 린다만을 찾아다니던 보우야. 드디어 마주했을 때 크로우즈의 무고한 역사가 쓰여진 그 다리 밑에서 둘은 정식으로 1대1 승부를 갖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한 방 먹은 보답은 해줘야 하기에 기습으로 린다만에게 복수의 한 방을 선사하고요. 다시 제대로 붙는 1대1 승부. 최강 대 최강이라는 한치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박빙의 승부 속 둘의 얼굴에 크로스 카운터가 정통하며 동시에 의식을 잃고 마는데, 린다만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보우야는 강에 빠지면서 무승부 속 서로가 깨어났을 때 모두 본인이 졌다고 생각하며 일단락됩니다. 린다만이야 덕분에 고독 속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지만, 보우야는 충격으로 의기소침해져 방에 콕 틀어박힌 채 패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우연히 길에서 다시 마주친다 해도 서로가 초딩마냥 투덜대며 아직은 유치한 말싸움이나 이어갈 뿐입니다. 한밤중 어느 무리에 쫓기고 있는 샌다. 반도와 야마자키는 어디로 튀었냐, 너희들을 깼다는 남자의 이름은 뭐냐 물은 뒤 양 팔다리가 부러진 채 당하고 맙니다. 자, 다시 활력을 찾은 보우야가 학교로 돌아와 듣게 되는 이야기 속 무장전선. 반도는 그 무장전선의 사천왕 간부였고 어젯밤 샌다가 석충당했다. 반도와 야마자키마저 당하고 난다면 다음 타겟은 보우야가 될 것이라 말해주죠. 자, 잠시 반도와 무장의 이야기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무장전선을 3대째 헤드는 쿠노 히데오미, 소소정예의 철학을 저버린 채 닥치는 대로 병대만 끌어모아 막장 행보를 이어가던 역대 최악의 무장전선이자 흑역사를 기록하던 시기입니다. 200, 어쩌면 300명에 달하는 최대 다수의 규모는 일대를 공포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잠시나마 토하루시 최대의 조직으로 군림한 것도 사실입니다. 보우야가 직접 나서기 전까진 스즈란조차 무장의 이름을 듣고선 벌벌 떠는 놈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2대 헤드 스가타 카즈시를 동경해 무장에 입단한 반도는 언제나 히데오미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방편이자 일종의 쿠데타를 도모하며 스즈란으로 전학, 파벌을 모으며 3대 무장을 뒤엎을 힘을 키우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에비즈카 트리오는 스즈란이 반도의 손에 먹혀 또 다른 무장으로 얼룩지는 걸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왔던 것이고, 길고 긴 싸움으로 피폐해져가는 그들 앞에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인물이 보우야 하루니치였습니다. 반도가 보우야에 의해 모든 걸 잃었다 생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지만, 조금은 정신이 돌아온 뒤 야마자키에게 우리 셋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병대가 아닌 진짜 친구라 할 수 있는 동료를 모으자 말하기도 했지만, 야마자키의 배신에 의해 반도마저 당하고 뒤이어 야마자키까지 숙청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보우야에겐 무장전선의 악명을 아무리 알려줘도 들은 척도 안하고 히로미의 주도 아래 약 50명의 보우야 일가가 처음 모이기도 합니다. 이 무장전선은 오후 4시 신마치 제4창고로 오라는 말을 전하고,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 혼자 올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예측 불가한 보우야는 이미 그 창고에 먼저 숨어 있습니다. 뒤에서 슬쩍 나타나 행동을 시작하자마자 사천왕 중 하나라는 미토를 작살냄과 동시에 창고 안 30명의 인원을 모두 혼자서 정리해버립니다. 보우야 일가가 채 도착하기도 전에 문을 열고 먼저 맞이하는 보우야였죠. 3대 무장전선과 첫 전투의 개막을 보우야 홀로 완승내버리는 전설을 또 하나 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무장에 남은 전력은 이와이와 안자이, 그리고 쿠노 류신이 주력입니다. 스즈란 내에서도 보우야 일가를 중심으로 작전 회의가 한참인데, 보우야는 지난번 마코가 보여준다 말한 화끈한 비디오를 받으려 기대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마코가 말한 화끈함은 다른 류의 화끈함인 대부 3대작이 위대하긴 하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 사람은 이 중대한 시기에 오히려 티격태격입니다. 말 수가 없던 마코는 제대로 삐졌는지 보우야와는 어울리지도 않을 거라며 토라져 먼저 떠나버리는데, 히로미 혼조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보우야 일가는 무장전선에 쫓기며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도망치다 지쳐 조무래기들을 때려눕히던 히로미와 뽕은 류신을 상대하며 쓰러지게 되고, 보우야 일가의 넘버2 야스는 스즈란의 대선배이자 린다만의 은인 가츠라기의 도움으로 피신 중 이와이의 습격으로 사고가 나면서 야스는 비교적 무사했지만 가츠라기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소식을 들은 린다만 역시 움직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무장전선의 공격은 보우야 일가를 넘어 스즈란 전체로 번져가던 중 태연이 길을 걷던 보우야, 그리고 그 뒤를 감시하듯 따르던 마코가 있습니다. 보우야는 따라오지 말라 열을 내지만 마코는 미우나 고우나 히로미의 부탁을 위해서 너와 함께 다니는 거라며 이 근처는 무장의 영역이니 이제 그만 돌아가자 하지만, 마치 보우야는 다 알고 있다는 듯 나만 믿어라 의기양양한 표정입니다. 지난번 싸움 때 보우야에게 통보하러 왔던 전 무장전선 사가와를 만나 무장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입수한 뒤 마코와 본격적으로 출격을 개시합니다. 200명을 상대로 싸움하러 가는 거면서 마치 놀러가듯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대는 보우야의 뒷모습에서 어쩌면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남자일지도 모른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도 잘 풀릴 거라는 느낌이 든다. 마코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장전선이 모여있는 공터에 단 둘이서 나타난 보우야와 마코토. 그 모습에 무장전선을 이렇게까지 우습게 본 건 니놈들이 처음이라며 대표로 나선 류신은 손 쓸 틈도 없이 마코토를 쓰러뜨리더니 마코가 막 정신을 차렸을 땐 류신과 보우야의 1대1이 한참 탁월한 복싱 실력을 기반으로 보우야를 제압하며 류신이 우세한 쪽 타격만으론 보우야도 못 당해내겠다 싶어 어떻게든 붙잡으려 용쓰던 중 돌뿌리에 발이 걸려 류신의 중심이 무너지는 우연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몸을 던져 잡아낸 보우야. 길고 긴 싸움 끝에 목을 졸라 기절시켜 역전승을 거둬냅니다. 허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무장전선의 틈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고민부터 해야 할 상황. 이 모두의 이목이 쏠린 곳에 린다만이 서 있습니다. 다시 만난 보우야와 여전히 옥신각신 만담을 주고받으면서도 이와이란 놈 앞에 서는데 위압감에 눌려 누구도 린다만을 막으려 나서지 못했죠. 그리고 단 한 방에 이와이를 날려 기절시켜버리면서 가츠라기의 복수를 마치고 류신을 때려눕혔다고 무장전선을 얕보다간 큰일 난다는 충고를 남긴 채 모두 돌아가며 다행히도 그날의 무장가의 싸움도 끝이 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무슨 꿍꿍이인지 아무런 움직임도 소식도 없는 무장전선. 5일째 되던 날 보우야 일가 린다만을 향한 무장전선의 총력전이 시작됩니다. 야스를 인질로 잡아 보우야를 신마치 제4창고로 유인하고서 마지막 남은 사천왕 안자이는 에비츠카 트리오를 노리고 히데오민의 쌍둥이 형 이세이를 시켜 린다만을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쿠노 형제 중 장남이지만 동생 히데오미에게 이용만 당하는 이세이. 하지만 칼솜씨 하나만큼은 수준급이어서 히데오미가 비장의 카드처럼 사용하곤 하는데 우선 세계관 최강자 린다만은 몇 군데 흠집이 나긴 했지만 그 위협을 뚫고 단번에 이세이를 제압합니다. 에비츠카 트리오 역시 어렵지 않게 안자이 일당들을 깨부수고요. 우리의 보우야는 야스를 구하기 위해 다시 혼자 신마치 창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3명의 무장전선 정예부대와 혈투로 이어집니다. 한 명 한 명 꺾어가긴 하지만 생각보다 강한 적의 전력에 지쳐가던 보우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루시는 이렇게 한들 이게 정말 이겼다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정말 무장전선의 방식인가 사색에 잠기기도 합니다. 보우야가 마지막 2명째를 남겨놓았을 때 창고문을 열고 등장한 스즈란 전원들. 정의롭진 못해도 자존심이 강한 스즈란 놈들의 성격을 공략한 가츠라기의 한 수가 통했던 것이고요. 전면에 나선 루시는 친위대와 형을 피신시키며 여태 보우야가 그랬듯 이제 자신이 마지막 남은 무장의 명예를 걸고 홀로 스즈란에 맞서려 합니다. 그 모습에 보우야 역시 모두를 밖으로 내쫓고 창고 안 루신과 둘만 남은 채 스즈란은 한 놈을 몰매 때리는 치사한 짓은 안 해. 무엇보다 스즈란이니 무장전선이니 하는 건 필요 없어. 나와 결판을 내고 싶은 거지 말하며 정식으로 2차전을 가질 판을 만들어냅니다. 한편 내 계획은 완벽한데 병대가 쓰레기니 뭐니 소리치며 도망치던 히데오미와 전부터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지만 완전히 정남이가 떨어진 친위대. 우린 류신 형님을 따른 거지 너를 따른 게 아니라며 응징과 함께 다시 류신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끝까지 자신의 판단은 옳다. 훗날을 기약하며 도망치던 히데오미는 반도와 센다의 복수를 위한 야마자키의 오토바이에 치이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시 창고 쪽으로 돌아온 친위대는 좀 전까지 자신들을 상대로 13대1로 싸워놓곤 류신과 1대1을 벌인다는 사실에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왜인지 이겨서 창고문을 열고 나오는 쪽이 류신이라는 확신만은 들지 않았죠. 창고 안 스즈란대 무장전선의 간판을 건 1대1 승부가 한창인 가운데 방해할 사람도 없고 여유 좀 가지자며 담배 한 대 딱 피우고선 복싱에 맞춰 싸워주려 했더니 도저히 안되겠다. 이제 내 방식대로 간다 말하며 보우야 특유의 프리스타일과 그라운드 위주의 기술로 류신은 반격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당하기만 합니다. 다시 일어서 파이팅 포즈를 취해봐도 이미 승부는 갈린 듯 맥없이 쓰러지고만 류신이었죠. 보우야가 창고문을 열고 나선 후 친위대가 류신을 찾았을 땐 격이 달라 상대가 안 되었다며 허탈한 웃음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막상 끝이 나니 이 싸움은 대체 무엇이었나 회의적인 질문에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그게 안 되는 우리에겐 별별 일이 다 생기는 거라면 보우야의 감상과 함께 이례적으로 한데 뭉쳤던 스즈란의 까마귀 떼들 다시 둥지로 돌아갑니다. 이날 이래 스즈란 내에서도 암묵적으로 보우야를 톱으로 인정한 상태, 그 옛날 가츠라기를 따라 코스염을 기르는 인물이 많았던 것처럼 보우야의 영향으로 금발로 물들인 학생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죠. 게다가 무장전선의 정보통 역할을 했던 사가와는 스즈란으로 전학와 어느새 특유의 부침성으로 보우야 일가에 녹아 있었습니다. 전학과 동시에 스즈란 정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공포의 3대 무장전선까지 패망시킨 보우야 하루미치의 이름은 차차 타 학교로 번져가고만 있었습니다. 다키야 상고 2학년 후루카와 오사무, 통칭 불독이라 불리는 이 남자. 지금 막 일생일대 고백을 하고 차인 후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늘 처음 만났지만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던 보우야도 있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통성명도 채하기 전부터 강력한 영혼의 끌림으로 의형제가 되고 마침 줄곧 앙숙이었던 쿠로사키 공고 마루가쿠 형제의 도전장까지 받게 되자 나라도 힘이 되어줄까 형제 하며 루신과 맞다이 이후 심심했던 보우야도 참전합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전개된 쿠로사키 공고와의 결투, 보우야는 가쿠켄을 상대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제법인 실력에 진심 펀치를 날려주니 가쿠는 한방에 저 멀리 나가 떨어집니다. 너 대체 누굴 데려온 거냐? 그제야 사태 파악에 들어간 두 사람, 이윽고 그 공포의 스즈란을 지배한다는 소문의 보우야 하루미치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우야가 돌아간 뒤 긴급 회의에 들어간 다키야와 쿠로사키. 과연 보우야가 불독에게 접근한 것이 우연인지 흑심인지, 이러다가 스즈란에 먹혀버리는 건 아닌지 고심이 한참일 때 불독이 입을 열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다키야와 쿠로사키가 손을 잡는 연합을 결성하는 것이죠. 훗날 최강을 자칭하며 토하루시 최대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는 쿠로다키 연합 창설의 시발점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도 불독과 의형제를 맺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기분이 좋은 보우야.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극룡회를 처부수러 갈 건데 함께하자 제안하지만 네가 정말 스즈란의 정점이라면, 정말 불독의 형제라면 하던 마루가쿠의 말이 언짢았던 보우야. 난 스즈란의 정점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냥 보우야 하루미치다. 잔뜩 화를 내곤 떠나버립니다. 보우야의 태도에 열이 받은 마루가쿠 형제와 그들을 달리려는 불독 간 트러블로 번져 연합 결성은 단 4시간 만에 와이되는 불상사를 맞이하기도 하죠. 그날 이래 모두가 짜증 한가득인 일상을 보내던 때 히로미는 영문을 알아보려 야스와 함께 다키야로 정찰을 나갑니다. 유명한 에비츠크 트리오 중 한 명을 보고 모두가 경계할 때 히로미는 야스를 보우야의 오른팔, 면도날 야스라 소개하며 이로써 야스의 명성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곧 불독이 혼자서 극룡회에 쳐들어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쿠로사키 쪽엔 내가 하는 말에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마루가쿠에게 전하라 일러줍니다. 그날 밤 극룡이 아지트에 홀로 쳐들어간 불독, 당연하듯 수적으로 분리해 밀리던 위기의 상황, 마루가쿠 형제가 불독을 형제라 부르며 합세합니다. 극룡회의 대장 아리타는 방으로 피신하더니 일본도를 빼들곤 다 죽여버린다며 씩씩거리던 찰나 창문 한켠에서 우리의 보우야도 슬쩍 모습을 나타냅니다. 처음 보는 얼굴에 넌 누구냐 묻는 아리타에게 보우야는 난 불독에 원한이 있는 사람이다. 그 자식은 내가 잡는다 말하며 방심시키기도 하면서 일본도를 빼앗아 던져버리는데 숨겨둔 칼을 하나 더 꺼내들며 이번엔 진짜 죽일 기세로 보우야에게 휘둘러대기 시작합니다. 허겁지겁 피하기만 하다 파란 쪽이 베이고 나니 진짜 열받은 보우야. 나무 판자를 던져 전구를 깨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상태에서 오로지 동물적인 감각만으로 아리타를 제압하고선 승부를 끝내버립니다. 나머지 일당들을 정리한 건 불독과 마루가쿠 쪽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으며 쿠로다키 연합의 완전 결성을 다짐하던 때 그 모습을 본 보우야는 당황해서, 아니 수줍어서 냅다 주랭랑치고 맙니다. 인기척을 쫓아 불독 일행이 방에 도착했을 땐 이 천장엔 일본도가 꽂혀있고 아리타는 이미 뻗어 정신이 없는 상태였죠. 어찌된 상황인지 몰라도 불독은 필연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보우야도 와주었다는 사실을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한가로이 노래나 부르던 보우야의 눈앞에 어느덧 불독이 서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뭐하냐는 질문에 멋쩍게 둘러대며 다리야도 팔에서 좀 돌아갈까 하던 참이다. 형제의 약속은 건재하다는 듯 담배 한 대 피우며 밤은 저물어 갑니다. 그로부터 꽤나 시간이 흘러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면서 우유를 좋아하는 보우야는 또 배탈이나 고생 중입니다. 화장실에서 막 나왔을 때 처음 보는 두 명의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옆 동네 유리카와 남구에서 왔다는 다카나시 오사무, 가타야마 치아키는 자기 동네는 너무 작아서 바다를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일 뿐이라며 강자를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이 동네에 무지막지 강한 놈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니 자신을 말하는 줄 알고 어깨가 높아지던 보우야는 이내 린다만이란 이름을 듣고 노발대발하기 시작하죠.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는 보우야에게 화가 난 오사무는 선빵을 날리는데 보우야는 스무스하게 피해버리고 뒤이어 허풍선이란 말실수로 온손했던 치아키까지 빡치게 달려들지만 그의 발차기와 주먹도 모두 피했습니다. 배탈이나 컨디션 난조의 보우야는 일단 사과하고 화장실로 직행하며 싸움은 무마되지만 저 금발의 남자가 보통은 아니라는 점을 느끼고 있던 오사무였습니다. 린다만의 행방은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기 어렵고 이대로 돌아갈 순 없다며 또 다른 강자를 기다리던 오사무. 다른 동네에서 와서 행패를 부리는 놈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친히 그를 맞이하는 건 쿠로다키 연합 쿠로사키 공고의 마루야마 케니치입니다. 성질급한 오사무의 공격으로 급히 싸움은 시작되고 꽤나 출중한 실력에 마루켄도 당하는가 싶었지만 다시 일어나 본 실력 발휘에 나서자 유리남구의 오사무는 마루켄을 당해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승부가 났을 무렵 때마침 쌍둥이 형제 가쿠켄까지 지나가며 너희 둘이 이 동네 최강이지 묻는 오사무에게
이 동네에서 가장 강한 건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연합의 총장 호루카와 오사무 다키아의 불독이라고 알려줍니다. 여태껏 수차례 싸웠지만 자신들이 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그 남자는 사람을 이끄는 리더의 그릇이 있다 말하며 자신들이 직접 총장이 되어주길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루가쿠 형제를 따라 다키아 상고에까지 발을 들이게 된 오사무와 치아키. 수많은 규모와 인파에 위축되는 것도 잠시 너도 오사무냐? 나도 오사무야. 다들 불독이라 부르니까 그렇게 불러라 말하는 만남서부터 저 남자는 정말 총장의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연합 내 정부로 입수하게 되는 현 토하루시 최강의 계보. 서부지구는 앞서 말한 다키아의 불독, 쿠로사키의 마루가쿠 형제를 필두로 치카모토고, 나나모리 공고 등이 있고, 동부지구는 뭐니뭐니 해도 이 스즈란의 보우야와 린다만을 시작으로 에비츠카 트리오, 무장전선의 쿠노 류신, 그 밖에 카하다 이고에 이시카와 마사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치카모토와 나나모리가 동맹을 맺어 쿠로다키 연합의 선전포고를 한 본격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한편 보우야는 배탈이나 화장실이나 들락거리며 휴지가 없다며 시청 직원에게 화풀이를 하고 도시락집에서 린다만을 만나 분에 못 이겨 씩씩대거나 공원에서 한가로이 잠이나 청하는 평화로운 나날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치카모토 나나모리 연합에서 제안한 건 1대1 진검승부, 전면전이 아닌 1대1 승부를 내세운 건 치카모토고의 아키라가 데려온 이시이 형제 때문이었습니다. 남부 최강 100명에 달하는 폭주족을 이끌었던 이시이 형제는 모종의 이유로 토하루시에 넘어와 있었고 토요일 오후 3시 고코쿠 신사에서 쿠로다키 연합의 명예를 건 불독 대 이시이 치요시 1대1 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런 큰 이벤트에 카하다 이고, 유리남고 등 구경꾼들이 대거 모이는 건 당연지사. 무릇 주연들보다 더 이목을 끄는 건 역시 스즈란입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건 쪽팔리다고 보우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류신과 우연히 만나 바이크를 얻어 타고 신나게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는 동안 승부는 한창 이어지고 한떡대하는 불독보다 더 큰 거의 프로레슬러에 맞먹는 체격 차인 치요시에게 밀리며 불독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격려와 질타로 응원하는 연합원들의 기합을 받아 서서히 반격에 나서며 징하게 얻어 터지면서도 집요하게 복부만 공략하며 절대 꺾이진 않습니다. 그 좀비 같은 근성에 치요시도 서서히 질려갈 무렵 구경꾼들도 불독의 진 면모를 다시 보기 시작했고 불독과 치요시는 동시에 다운되어 이제 누가 먼저 일어서느냐에 승패가 달렸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형제라 외치며 요란하게 등장하는 보우야 하루미치. 스즈란의 보우야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왜 무장전선 루신이 옆에 함께 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우야의 외침에 더 큰 힘을 얻은 불독은 그 자리에 당당히 일어서 보입니다. 이렇게 결과는 쿠로다키 연합의 승리. 하지만 불독은 걸어온 싸움에 응했을 뿐 단순히 병대를 늘릴 욕심은 없다며 나나모리와 치카모토를 산하로 받을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 싸움으로 쿠로다키의 총장으로서 불독의 입지는 훨씬 굳건해진과 동시에 그를 신임하는 남자들이 하나둘 연합에 가입할 것을 자진하며 앞서 유리남고를 포함해 정통의 강호 카하다이고, 적으로 맞섰던 나나모리 공고, 그리고 함께 연합에 가입하자는 나나모리의 제안에도 몇 번을 거절했던 치카모토 고마저 이시이 형제의 설득에 연합에 가담하면서 쿠로다키 연합은 단숨에 6학교가 뭉친 거대 조직으로 규모를 키웁니다. 그러나 이시이 형제는 무언가 말 못할 비밀이 있는 듯 초조해 보였고 불독은 자기 없이는 한데 뭉치지 않는 연합의 부총장을 누구로 세울지 고민만 이어갔죠. 그리고 한날은 저녁부터 비가 거세게 쏟아붓는 밤이었습니다. 길을 피하는 동안 불독과 우연히 만난 이시이 형제. 요새 힘이 없어 보인다며 의논 상대가 되어줄 테니 언제든 이야기하라며 떠나는 불독의 뒷모습을 보고 이시이 형제는 역시 불독에게 그놈들 이야기를 다 해버리자 고민에 빠집니다. 우산까지 이시이 형제에게 빌려주고 급히 돌아가던 불독이 발을 헛디뎌 잠시 주춤하는 새 마주오는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합니다. 한편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선 잠시 커피를 사오며 비를 피하던 류신의 호위대 루타 분타. 이 동네에서 안면 없던 두 남자와 마주칩니다. 남부의 도시 현남에서 이시이 형제를 쫓아 올라온 후지카와 테루, 키지마 코이치. 테루는 먼저 최근 이 동네에 온 유별나게 큰 두 형제를 보지 못했냐 물어보는데 수상히 여긴 이들은 이놈 쌍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알려주겠다 하자 테루는 곧장 루타와 분타 둘을 일방적으로 접해버립니다. 다음날 총장의 사고 소식으로 긴급 회의가 소집된 연합원들. 그리고 지금은 아무 고민 없어 보이지만 빗속을 뚫고 가장 먼저 달려와 새벽까지 불독의 걱정을 해준 인물은 다름 아닌 의형제 보우야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걸 알고 한실은 놓기도 하지만 어젯밤 사건으로 연합을 찾은 또 다른 사람은 무장전선의 쿠노 류신입니다. 이시이 형제를 찾아왔다며 양 어깨에 문신이 있고 한쪽 귀가 반쯤 찢어진 남자들을 아냐는 질문에 결국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모두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남부 최대 폭주족 레츠의 대장이었던 이들은 단 5명, 아니 5명 중 3명에게 당해 굴욕적으로 해산해버리고 간신히 형제 둘만 그들을 피해 토하루시에 숨어있던 것입니다. 불독에게 말 못한 사연도 연합의 힘을 필요로 했던 이유도 모두 복수하러 올 그들을 막기 위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현남의 5인조에 대한 경고를 아무리 해도 총장의 부재에 단합이 되지 않는 쿠로다키 연합. 서로 자신들이 놈들을 먼저 잡겠다 들뜨며 들은 채도 않습니다. 자, 현남에서 올라온 테루와 키코 역시 조사에 나서며 쿠로다키 연합 사냥을 준비하던 때 한 발 먼저 그들을 찾은 건 아끼는 후배들의 복수를 해주려는 류신입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격을 주고받는 류신과 테루는 모두 서로의 발차기와 주먹을 한 번씩 피합니다. 본능적으로 강적이란 걸 직감하지만 이내 쿠로다키와는 아무 관계없는 무장전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여기서 다칠 수는 없어. 우리 일이 끝나고 그때도 네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판을 내자. 류신과 테루의 승부는 다음을 기약합니다. 한편 쿠로사키, 나나모리, 츠카모토는 각각 경쟁의식을 불태우며 테루와 키코 잡기에 눈이 뒤집혔고 그나마 유리남고의 오사무와 치아키만이 이시이 형제의 고백을 차분히 들어줄 뿐입니다. 테루와 키코가 현남에서 그토록 집요하게 이들을 쫓아온 이유는 어깨를 찔린 파르코의 복수를 위해서였고 이런 자초지종도 모른 채 무턱대고 테루와 키코를 향한 공격을 먼저 개시한 건 츠카모토고였습니다. 한 발 늦었다 생각하며 나나모리 공구가 찾아갔을 땐 현장엔 츠카모토고만이 떡이 되어 널브러져 있었죠. 그리고 이어 나나모리마저 조무래기들은 테루의 손에, 대장은 키코의 손에 박살이 나며 불만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라 쿠로다키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소식을 들은 쿠로사키의 마루가쿠 형제 쪽도 전쟁을 예고하며 불독이 없는 동안 나름대로 연합을 지키려 필사적입니다. 한편 이런 중대한 시기에 비교적 한가한 스즈란 일가들에게도 빅뉴스, 마코토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다시 자신들의 복수에 더 이상 연합을 끌어들여선 안된다 생각한 이시이 형제는 그날 밤 츠카모토 무리와 무기를 들고 공원에서 재정비를 하고 키코와 테루의 틈을 노립니다. 물론 이런 행동을 불독이 안다면 화를 내겠지만 테루와 키코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잘 알기에 이시이 형제가 내린 판단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너라도 도망가라며 키코만이라도 돌려보내려 하자 바로 알았다 대답하며 단 나머지 한쪽 귀마저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돌아와 너를 구해주겠다. 둘의 깊은 우정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 벼랑간 웃으며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겼다 말하는 테루. 오토바이를 타고 돌진해와 이시이 다케시를 날려버리며 등장한 하루야마 코이치, 현남의 5인조 중 파르코입니다. 가뜩이나 열이 잔뜩 받은 채로 등장한 파르코는 다구리에 꼼짝도 않고 혼자서 조무래기들을 모두 패버린 후 남은 치요시까지 1대1로 쓰러뜨려버립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유리남의 오사무, 파르코의 반격을 가하고 키코에게 유효타를 몇 대나 가하며 쿠로다키에도 쓸만한 녀석이 있구나 평가받지만 이내 절친인 치아키가 도착했을 땐 오사무마저 당하고만 뒤였습니다. 평소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 아니면 결코 난폭해지지 않는 치아키였지만 처참한 오사무의 모습 앞에 극도로 분노하고 온 힘을 실은 발차기 한 방으로 파르코를 저 멀리 나가 떨어뜨려버리니 위험을 감지한 테루와 키코는 일단 파르코를 데리고 후퇴하기로 합니다. 현남대 쿠로다키 간 두 번째 난투가 끝난 딱 일주일째 스즈란 아니 유독 보우야만이 여자친구가 생긴 마코토를 미행하려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조와 티격태격하던 사이 실수로 부딪혀 파르코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리고 마코토까지 발견해 급한 마음에 키코까지 밀치면서 그대로 열이 바짝 오른 키코와 그만 시비가 붙고 맙니다. 보우야는 딱히 도망가거나 할 생각은 아니었다. 기분을 풀어주려 하지만 한순간 보우야의 눈빛에서 동물적인 위험을 감지한 키코는 자기도 모르게 보우야에게 공격을 쏟아붓고 달아납니다. 이렇게 돼서 그 자식들 어디 사는 누구냐며 이번엔 보우야도 진짜 열이 받아 버립니다. 다음날 현남의 5인조는 쿠로다키를 상대할 명분도 없고 김이 빠졌다며 키코는 보우야, 파르코는 치아키, 테루는 류신 각각 예약받아 놓은 인물들을 다시 찾으려 하죠. 먼저 무장전선의 아지트를 찾은 테루는 키코가 찾으러 간 보우야가 이전 류신이 말했던 건드리지 말아야 할 조커 중 한 명이란 이야기를 듣지만 진짜 고독한 조커를 뽑은 건 너희들이라며 류신과 진심을 다한 뜨거운 승부를 내보려 하죠. 한편 키코와 다시 만난 보우야, 이번엔 자신이 기습 공격을 하며 어제 일의 복수를 그대로 해주고 오토바이를 부순 건 미안했다. 소리비를 돌려주고 모든 빚은 갚았다며 돌아가려 합니다. 겨우 이거나 주려고 자신을 기다렸던 사실에 더 화가 난 키코, 이번에는 어제보다 심하게 계단에서 걷어차며 다시 한번 보우야의 불을 지피고 맙니다. 다시 싸움이 붙고 보우야의 진심 어린 한 방을 맞은 키코, 너 같은 남자를 만나 기쁘다며 몇 번을 더 보우야에게 당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투지를 보입니다. 보우야 역시 키코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제야 서로 뒤늦은 통성명을 나누기도 하죠. 한쪽 귀는 찢어진 데다 얼굴과 몸에는 흉터가 가득한 키코는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진 항상 혼자서 무리에 맞서 싸워왔다. 너처럼 시시덕거리며 하루를 보내는 놈에게 질 수는 없다며 고독했던 자신의 지난날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미소를 띄우며 난 무기도 안 숨겼고 비겁한 짓도 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덤벼보라며 보우야는 그동안 쌓인 키코의 아픔과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줍니다.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자꾸 우유 먹고 설사나 해대는 바보지만 최소한 비겁한 짓은 하지 않는 보우야의 주먹을 수없이 맛본 후에야 자신이 원하던 뜨거운 싸움을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다 경의를 표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요리남고를 찾은 파르코 역시 치아키를 찾아 난동을 부리지만 치아키는 지레 겁먹고 나서려 들지 않습니다. 파르코 앞에선 오사무가 치아키를 불러내고 싶으면 나를 때려라. 치아키의 진짜 힘을 보는 게 무섭냐며 도발을 시전하자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는 파르코입니다. 그제야 용기를 낸 치아키가 나서고 둘은 정식으로 다시 붙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당하지 않고 발차기를 피한 뒤 치아키를 한번 쓰러뜨린 파르코. 오사무의 격려에 치아키도 마음을 굳게 먹고 혈투로 이어지지만 테루와 키코도 한 수 접고보는 실력자 파르코. 힘겹게 승리를 거둬냅니다. 분명 패배를 당한 건 요리남고 쪽인데 외지인에게 패배했음에도 서로 굉장했다며 치아키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에 승리했지만 왜인지 쓸쓸하고 고독함을 새삼 느끼는 파르코였습니다. 쓸쓸히 돌아서는 파르코를 불러세운 오사무. 쿠로다키 연합은 쓰레기 집단이 아니라 하자 그건 파르코도 인정하는 바였고 둘 역시 통성명을 나눈 뒤 무언의 동료가 되었다는 유대감을 얻은 듯 돌아서는 파르코였습니다. 루신과 치열한 사투를 끝으로 패배한 테루도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루신은 그에게 손을 내밀며 의형제가 되지 않겠나 권유하고 손을 맞잡으며 새로운 형제가 됩니다. 키코가 깨어났을 때도 보우야와 함께 담배 한 대 피우며 웃음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모두 친구가 되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아울러 류신은 테루에게 무장전선에서 함께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현남을 떠날 생각까진 없기에 테루는 정중히 거절하고 이들의 인연이 훗날 역사에 남을 큰 파장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류신과 히로미 뽕도 이제 농담을 주고받을 친구 사이쯤 가까워졌는데 류신은 이들에게 요새 근처에서 스킨헤드족이 자주 보인다는 충고를 일러주기도 합니다. 테루, 키코, 파르코들과 다투며 시간은 흐르고 이윽고 모두가 고대하듯 총장 불독도 무사히 퇴원해 돌아옵니다. 총장의 부재 동안 난간을 넘은 쿠로다키 연합은 앞으로 더 큰 영향력을 펼쳐갈 것이란 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 그 결속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단 보우야 일가의 넘버2 야스는 보우야에겐 저런 통솔력이 없단 점이 오른팔로서 많이 아쉬운 모양입니다. 서운한 감정을 털어놓기도 하는데 그 말에 히로미는 우리 대장은 저런 걸 거북하고 쑥스러워할 뿐이지 보우야에게 부족한 점은 없다. 오른팔인 네가 그런 걸 몰라주면 어떡해. 보다 깊게 보우야를 이해하는 말을 하는데 대화를 나누던 때 류신이 말한 듯 호세나건의 스킨헤드들이 근처를 지나는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때로 뭉쳐 무언가를 감시하고 정찰하는 듯한 묘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조만간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위험한 기류가 한창인 가운데 스즈라는 보우야에 더불어 이제 혼조까지 합세해 마코의 연애에 트집 잡기 바쁜데 마코는 이제 막 사랑에 싹이 트기 시작한 때 아직은 너희에게 소개시켜주기 어렵다며 이름하여 봄이 오면 만나세 작전으로 혼조와 보우야를 설득시키면서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모든 파벌을 잃고 자취를 감췄던 반도 히데토가 스즈란에 돌아왔습니다. 야마자키와 훨씬 오래전 이미 자퇴서를 냈고 센다 역시 이제 스즈란에 우리가 있을 곳은 없다. 한 발 먼저 졸업하고 이곳을 떠나자 권유하기도 하지만 무얼 위해서인지 목적도 잃은 채 외톨이 늑대가 되어 스즈란에 남아있는 반도였습니다. 홀로 옥상에 앉아 고독에 잠겨있을 때 반도와 마주치는 보우야 하루미치. 이제 미운 감정도 다 사라진 지 오래고 반갑게 맞아주는 보우야의 얼굴을 보자 마음 한켠 남아있는 자신의 야망.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고 무장전선이 아닌 나 자신의 힘을 있는 그대로 보우야에게 보여주자 다시 눈을 뜨는 반도입니다. 한편 스즈란 최대의 라이벌이자 스킨헤드들이 모여있는 킬러 군단으로 유명한 호세나건. 수년간 앙숙같은 관계, 특히 3년 전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서로가 건들지 않는 협약을 맺은 상황에도 요즘 들어 부쩍 대머리들의 활동이 눈에 띄는 이유가 있습니다. 3학년들을 주축으로 모인 호세네 킬러 군단은 이번에도 또 어떠한 이유로 스즈란 사냥을 시작할 참이었죠. 보우야의 의형제, 쿠로다키 연합 총장 불독은 사고 이후 쾌차했지만 왼쪽 청력을 잃게 됩니다. 보우야 혼조와 만났을 때 연합의 부총장은 유리남의 오삼으로 정해졌다 알려주면서도 요새 이 근처에서 대머리들이 자주 보이는데 호생과 너희는 얽힌 게 많으니 조심해라. 그 역시도 당부의 말을 일러줍니다. 불독이 돌아가고 잠시 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에 혼조는 오토바이를 옮겨두려 자리를 비우고 보우야는 담배 한 대 피우며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뭘 꿈을 대느라 오래 걸리나 따분함도 잠시. 보우야는 말로만 듣던 킬러 군단에 순식간에 포위당합니다. 오토바이를 찾으러 갔던 혼조도 이미 기습을 당해 쓰러져 있고 보우야는 기지를 발휘해 대머리들 틈을 벗어나며 육교로 막 오르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보우야를 걷어차며
그렇게 보우야는 자신을 발로 찬 상대가 누군지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떨어져 쓰러지고 다친 몸을 이끌고 혼조가 다시 찾았을 때 이미 보우야는 사슬에 칭칭 감긴 채 당하고 난 뒤였습니다. 보우야가 당했다는 소식은 눈 깜짝할 새 퍼져갔지만 스즈란과 호생 관계에 누구도 섣불리 개입할 수 없는 상황. 무엇보다 보우야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라곤 아무도 생각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대장을 먼저 노리고 움직임을 시작하는 호생. 스즈란 내에서도 몇 년 전 전쟁 이야기가 오가며 살벌한 분위기 속에 히로미와 마코는 무얼 하는지 연락 두절. 이럴 때만큼 전혀 주눅들지 않는 보우야 일가의 넘버2 야스는 오히려 약한 소리 해대는 아코츠와 사가와를 훈계하며 보우야가 돌아올 때까지 스즈란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다짐합니다. 한편 히로미는 호센이 이런 과감한 행동을 벌이는 자세한 이유를 알기 위해 대선배 가츠라기를 찾아 3년 전 스즈란 호센 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보우야 이전 세대 제로2의 서사로도 잘 알려진 비극. 당시 호센에 괴물같이 강한 놈이 있었고 항쟁을 원인으로 칼에 찔려 사망하게 된다. 아마 비토라는 이름이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히로미는 잠시 깊은 사색에 잠깁니다. 한편 연애하느라 아주 바쁘신 몸이 된 마코. 역 화장실에서 호센 무리의 습격을 받게 되어 대머리 5쯤은 가볍게 제압하지만 어제 너네 학교 보우야와 혼조를 떡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을 듣게 됨과 동시에 뒤에서 날아오는 1학년 간부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마코마저 당하게 됩니다. 소식이 퍼지자 겨우 5명에게 마코가 당할 리 없다. 분명 머리 기른 간부가 있을 거다. 보우야를 떨어뜨린 것도 마코를 쓰러뜨린 것도 분명 호센의 비토라는 놈일 것이라며 어쩌면 3년 전 전쟁이 그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히로미가 내린 결론입니다. 호센은 이제 린다만은 제쳐두고 히로미만 잡으면 스즈라는 끝난 거와 다름없다며 인원을 대거 이끌고 전면전에 나서는데 지금의 호센을 이끌고 있는 3학년과 또 1학년 간부 히데유키 간 묘한 신경전이 흐르기도 합니다. 호센 놈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히로미를 찾으려 하고 전력면에서 큰 손실을 입은 스즈라는 아코츠를 중심으로 모여 역전에서 한바탕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애초 3학년 무리와 잘 어울리지 않던 히데유키만 똑 빠져 공중전화에서 아직 얼굴을 비추지 않은 자신의 형과 통화하던 때 히로미가 왔다는 소식에 이목이 쏠리고 히로미는 다른 간부들은 안중에도 없이 비토란 놈은 어딨냐, 호센의 대장은 비토가 아니냐 하자 명목상 현재 호센의 짱 3학년 마치다. 그 자격지심이 폭발해 호센을 이끄는 건 나라며 칼을 빼들고 달려들려 합니다. 그때 마치다로부터 칼을 빼앗아 얼굴을 그어버리며 바로 상황을 종료시켜버리는 반도의 등장. 그제야 히데유키도 형 말이 맞아 스즈란을 너무 얕봤다 말하고 어제의 적이었던 히로미와 반도가 티격태격대며 남은 간부들을 간단히 쓰러뜨리자 그들 앞에 나선 히데유키.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남은 간부들을 끝장내버리고 너희 밑에 붙어있을 놈들은 아무도 없다. 베일에 감춰진 호센의 세대 교차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너구나 비토라는 녀석이 하며 히로미는 직감적으로 히데유키를 알아봤고 대낮의 소란으로 경찰이 뜨자 히데유키는 일주일 후 다리 밑에서 다시 승부를 내자 예고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며칠간 조용한 날이 지속되는 가운데 뽕은 퇴원하고 마코와 보우야도 조금씩 회복해가지만 히데유키의 알 수 없는 여유로운 표정이 유독 마음에 걸리는 히로미입니다.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 일주일 후 히로미 일행이 약속 장소를 찾았을 때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생각하던 마코는 마침내 비토는 삼형제란 사실을 떠올리며 자신을 쓰러뜨린 놈과 보우야를 걷어찬 인물이 서로 다른 사람이란 걸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어쩐지 병원에 온다던 히로미는 나타나지 않고 불안한 마음에 보우야는 병원을 뛰쳐나와 혼조와 함께 히로미를 찾아 헤맵니다. 그 무렵 베일에 쌓여있던 호센의 진보스 비토 다치야를 마주한 히로미. 어디로 가면 린다만을 만날 수 있지? 안중에도 없다는 질문과 함께 형의 복수가 아닌 형을 뛰어넘기 위해 스즈란을 친다 말하는 다치야. 때마침 반도도 도착하고 더 이상 들을 이야기도 없다는 듯 자신이 다치야를 상대하겠다 나서자 다치야는 내 얼굴을 잊었냐, 루시는 잘 있냐는 물음을 반도에게 던집니다. 그제서야 반도는 중학시절 루신을 반 죽여놓았던 다치야의 얼굴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 당시 반도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류신의 모습 앞에 공포로 떨며 움직이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상대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누구도 나서지 마라 당부하며 다치야에게 도전합니다. 반도는 자신이 넘을 수 없는 벽임에도 몇 번이나 다시 일어나 맞서길 반복했고 처절한 반도의 사투를 지켜보며 누구보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인물이 히로미입니다. 몇 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싸워오면서 서로가 닮아있음을 잘 알기에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네가 이 싸움을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보우야겠지. 오늘 네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똑똑히 전해주겠어.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반도가 쓰러지는 최후까지 히로미는 굳게 지켜보았습니다. 반도의 패배를 끝까지 지켜본 히로미는 일행들을 돌려보내며 보우야가 다 나을 때까지 절대로 비토 형제와 싸울 생각은 말아야 한다 전하고 옆에서 자꾸 비아냥거리는 새끼 여우 히데유키에게 한방 선사한 후 너에겐 곧 마코가 찾아갈 거다. 다치야에겐 스즈란의 넘버원은 린다만이 아닌 네가 육교에서 걷어찬 보우야 하루미치다. 단단히 일러준 뒤 본인 역시 투지를 불태우며 비토 다치야에 맞섭니다.
병원을 뛰쳐나와 혼조와 함께 거리의 대머리들을 엄단하던 보우야가 장소를 찾았을 때 이미 반도와 히로미는 처참하게 쓰러진 뒤 보우야 역시 그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호센에 돌아온 비토 형제, 특히 다치야는 스즈란의 넘버원은 보우야 하루미치라는 말에 줄곧 신경이 쓰입니다. 마침 린다만이 있는 곳을 파악해 그가 알바하는 가게를 찾아 만나게 됩니다. 비토 형제를 마주한 린다만, 큰형 마키오는 가츠라기처럼 나를 아껴준 좋은 선배였다 일러주며 너와 보우야 중 스즈란에서 가장 강한 건 누구냐는 시덥잖은 질문에 스즈란에서 가장 강한 건 네가 육괴에서 차 떨어뜨린 보우야 하루미치다. 형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보우야와 정정당당하게 싸워봐 세기를 박습니다. 비로소 마코와 보우야가 있는 병원을 다시 찾은 비토 형제, 몸이 완전히 나으려면 일주일이 걸린다는 말에 12루 호센대 스즈란 따위는 집어치우고 1대1로 붙어보자 정식으로 결투를 예고한 뒤 돌아섭니다. 열흘 뒤 그 다리 밑에서 쌩쌩이 부활한 보우야와 다치야가 다시 만나게 되며 눈앞의 이 금발이 정말 린다만보다 자신의 형보다 강한지 그 의심에 대한 확인은 조금 뒤로 미루기로 하고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는 히데유키 대 마코토가 지난날의 앙금을 풀기로 하는데 역 화장실에서 강한 빚, 아끼는 선글라스도 박살나고 이번에 있는 동안 여자친구도 못 만나 쌓인 게 많은 마코토. 그런데 이 겁없는 1학년은 끝까지 마코토가 덤이라니 오픈 게임을 해보자니 건방지게 기어오릅니다. 이런 취급 처음 받아보는 마코는 물론 옆에 있던 보우야마저 저 새끼 여우가 못하는 말이 없구나. 그놈 입 좀 다물게 해라. 마코토가 너 같은 애송이한테 지면 히로미도 뽕도 울 거다. 당연히 마코의 승리를 확신하는데 아무리 비토 형제라는 명성에다 다치야 이후 호센의 왕자를 이어받는 히데유키라 해도 학년 차에 보우야 일의 실질적 스즈란 넘버2와 다름없는 마코토를 당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히데유키를 1대1로 꺾어내는 이 장면은 크로우즈네 마코의 활약이 가장 돋보이는 명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판이 지어진과 동시에 마코는 자신을 말리는 다치야를 향해서도 주먹을 내지르지만 바로 제압당함으로써 히로미와 반도가 당한 게 우연이 아니다. 다치야가 상당히 강적이란 점을 보우야에게 다시 일러줍니다. 승부에 앞서 히로미에게 들었는데 죽은 형이 어쩌고 했다며 니놈들은 눈만 봐도 알아. 결국 따분해 죽겠다는 거잖아. 시간이 지나도 잃어버린 걸 결국 놓지 못하고 그 자리에 붙들고 늘어져서 막상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고 그 따분함까지 옛일을 탓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베베 꼬인 놈한테 말해도 소용없으니 한번 죽었다 깨어나봐. 보우야의 일침과 함께 본격적인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초반 무섭게 쏟아지는 다치야의 맹공과 신나게 얻어터지는 보우야. 한바탕 쳐맞더니 주저앉아 웃어댑니다. 류신을 죽여놨다고 해서 쫄았었는데 별것도 아니었잖아. 넌 움직임만 빨랐지 류신의 펀치가 20배는 세겠다. 지금의 류신이랑 붙으면 죽는 건 너다. 류신보다 약한 놈이 날 이기긴 뭘 이겨. 그러고 이어지는 공격은 바로 회피 후 보우야의 큰 한방이 다치야의 얼굴에 정통으로 꽂힙니다. 저 멀리 나가 떨어지는 다치야. 설마 단 한 방의 끝은 아니고 일어서는 순간 이어지는 두 방. 두 번째 일어섰을 때 힘겹게 비틀대는 다치야의 눈에 보우야는 죽은 형의 형상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애잔하게 형을 부름과 동시에 날아오는 세 번째 주먹으로 다치야는 완벽히 의식을 잃고 맙니다. 형 말이 맞아. 스즈란에는 엄청난 녀석이 있어. 아까 보우야가 한 말은 다 가슴에 찔렸었어. 나는 형이 죽은 뒤로 시간이 멈췄었나봐. 하지만 걱정하지마. 어두웠던 기억은 한 번에 날아간 기분이야. 보우야의 바람이 담긴 말과 주먹처럼 실컷 맞고 깨어보니 비로소 비토 형제에게도 새로운 눈이 뜨이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스즈란 대 호센, 보우야 대 다치야의 승부가 막이 내리며 그 모습을 반도와 린다만 또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래 학년에는 엄청난 놈들만 모였어. 우리의 시대도 이제는 끝났다. 어색하게나마 대화를 나누는 3학년들과 마찬가지 린다만을 보자 잊지 못할 기억을 떠올리며 슬슬 저 녀석과도 결판을 낼 때가 되었구나 보우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로우즈 일부를 장식하는 대결투, 스즈란 쿠로다키, 무장전선 호센뿐 아니라 현남의 테루키코 등까지 모두 모여 지켜보는 가운데 세대교차를 의미하는 린다만 대 보우야, 두 최강자의 대결이 펼쳐지는 것도 이로부터 몇 달 뒤인 벚꽃 피는 봄입니다. 3학년들의 졸업이 다가올수록 보우야는 매갈이 없이 이상한 행동만 종종 보이고 복도에서 린다만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무언가 할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다가도 끝내 말 못하고 돌아서는 듯한 모습을 서로 보일 뿐입니다. 일전 린다만과 보우야가 싸웠다 짐작하는 것도 히로미와 야스뿐, 보우야는 남자 대 남자로 정정당당히 린다만에게 싸움을 청하고 싶을 뿐인데 여태 한 번도 도전자 입장에 서보지 못한 쑥스러운 마음을 의형제에게 털어놓기도 합니다. 이 고민을 듣던 불독은 입으로 말 못하면 글로 쓰면 되겠네 해답을 내려주고 조금은 유치하지만 자신에게 딱 맞는 맞춤형 답변을 얻은 보우야는 졸업식 날에 맞춰 꽃다발 대신 도전장을 린다만에게 건네줍니다. 두 개의 태양으로 공존하던 보우야와 린다만이 고코쿠 신사에서 맞붙는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고 일전에 아무도 몰래 한번 붙어 서로가 졌다고만 생각하는 오해도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거리의 강자들이 모두 모인, 어디서 먼저 싸움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일촉즉발의 상황. 게다가 류신과 다치아까지 한자리에 있어 살얼음판 같은 공기 속 린다만의 등장만으로 모두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보우야가 왔다라는 외침과 함께 침묵 속에서 노려보는 두 사람. 지금 막 스즈란 24기, 스즈란 25기 두 세계관 최강자들의 승부가 시작됩니다. 서로의 선빵을 한 번씩 피한 뒤 이어지는 보우야의 주먹에 제대로 맞은 린다만이 먼저 쓰러집니다. 다시 일어서서 같은 패턴의 공격이 반복된 뒤 이번에는 린다만의 라이트가 보우야의 관자놀이에 꽂힙니다. 이어지는 앞면의 니킥, 복부의 니킥, 라이트로 거리를 벌리고 왼손 어퍼, 오른발 하이킥까지 한 대 맞은 복수를 몇 곱절로 대갚아주고 몸이 달아오른 두 사람,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다시 맞붙어 서로에게 유효타를 적중시키지만 한 번 더 이어지는 린다만의 하이킥에 두 번째 다운을 당하는 보우야. 이번엔 태클로 파고들어 최근접에서 오른손 클린히트를 성공시키며 세 번의 유효타까지 기회를 잡는가 했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린다만의 반격에 싸움은 점점 피 튀기는 난투전으로 치닫습니다. 끝내 린다만의 라이트 훅이 들어가며 보우야는 세 번째 다운을 당하고 린다만 역시 몹시 지친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난 아직 죽지 않았다며 몸을 일으켜 다시 달려드는 보우야. 린다만의 강렬한 공격에 몇 번이나 당하고도 계속해서 반격을 이어가더니 라이트 훅을 피한 이번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 머리로 치받아 린다만을 쓰러뜨립니다. 어쩌면 이제 결판을 지을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섭게 맹공을 쏟아붓는 보우야. 린다만은 몸을 일으켜 세우며 버티는 게 고작일 뿐 지칠 줄 모르고 공격을 퍼붓는 모습에 보우야와 싸워 용케도 살아남은 인물들은 넋없이 그 장면을 지켜볼 뿐입니다. 처절한 사투 끝에 드디어 이길 수 있다는 강한 확신 속 승기를 잡은 보우야가 회심의 일격을 날린 순간 모두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크로스 카운터로 보우야를 제압하고 서있는 린다만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쓰러졌음에도 일말의 힘까지 짜내어 몸을 일으키는 보우야는 경이로울 지경입니다. 죽어도 질 수는 없다는 신념을 다해 마지막 주먹을 뻗어 보이던 보우야는 결국 그 힘이 다해 린다만에 기대어 맥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비로소 크로우즈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승부가 끝이 나고 린다만은 아무도 보우야를 건들지 말라 단언한 뒤 자신이 보우야를 들쳐업고 고코쿠 신사를 떠납니다. 한적한 가로등 밑에 보우야를 내려주며 너와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싸움만 했지만 너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 생각하는 린다만입니다. 나지막이 인사를 건네고 돌아서는 그의 모습을 보며 보우야는 반쯤 눈을 뜬 채 잘 가라 린다만, 언젠가 내가 너를 때려눕히는 날까지 건강해라 생각하며 마찬가지 마음속으로 남아 그 작별 인사를 대신합니다. 그렇게 스즈란 역사에도 드물만치 장렬했던 졸업식이 막을 내리고 훗날 린다만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 동네를 떠나 어딘가에서 격투기 선수를 한다는 소식으로 들려옵니다. 다쳤던 보우야도 금세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여 불독과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류신도 간만에 제외한 의형제와 해포를 풀고 마코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데이트, 히로미는 반도와 만나 그들만의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반도도 조만간 이곳을 떠난다 말하며 둘 다 누가 먼저 낯간지러운 인사를 건네거나 할 성격이 못되기에 입이 잘 떨어지진 않지만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또 보자라는 짧은 한마디로 미소를 띄우며 돌아오는 히로미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히로미는 자신을 의식하며 쳐다보더니 말을 거는 두 사람과 마주합니다. 스즈란의 키리시마 히로미 맞죠? 우린 올 봄부터 스즈란에 다닐 사람들인데요. 형이랑 혼조, 마코토, 그리고 보우야, 이 넷 말고 또 누굴 꺾어야 스즈란의 톱이 될 수 있습니까? 묻는 당돌한 질문에 올컨이 한 방 먹여주며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활활 타오르며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법이지. 하나의 막이 내린과 동시에 새로운 막이 열리는 또 하나의 시작이란 걸 실감하는 히로미입니다. 마침내 봄방학이 끝나고 3학년으로서 새학기가 시작. 히로미만 빼고 보우야, 혼조, 마코 3인방이 모두 같은 반입니다. 보우야가 온 이래 스즈란 분위기도 크게 변화했고 무엇보다 가장 바뀐 건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말이 많아진 마코. 3학년이 되면서 뽕은 줄곧 상징과도 같았던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금발로 물들인 히로미 역시 보우야나 반도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이제는 스즈란 25기 정점에 4천왕이 된 이들이 옥상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때 1학년들은 입학과 동시 연례 행사처럼 치러지는 신입생 전쟁으로 한참 뜨겁습니다. 이번 스즈란 27기를 책임질 주역들은 크게 5명. 앞서 히로미에게 시비를 걸며 얼굴을 텄던 마사와 히데요시, 1학년 B반에 톱을 놓고 다퉈 히데요시에게 패배한 요네자키, 에비즈카중 출신 히로미 마코 뽕의 후배로 올라온 곤지, 그리고 보우야의 후배로 보우야를 찾아 이곳 스즈란까지 오게 된 제튼입니다. 복도에서 보우야 일가와 마주한 히데요시가 1학년을 다 잡으면 정식으로 찾아가겠다. 히로미를 향한 도발을 이어갈 때 나타난 곤지는 변해버린 선배들 모습에 실망하며 특히 혼조를 향해 깊은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바로 옆에서 마주한 히데요시와 군지가 막 충돌하던 때 스즈란의 정점 보우야 하루미치도 얼굴을 드러내고 혈기왕성한 1학년은 네가 있는 곳까지 올라갈 거다. 대선배를 향한 당돌한 도전을 빼놓지 않죠. 한편 보우야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던 제튼이 비로소 옥상에서 보우야와 마주했을 때 오랜만에 재회하는 반가운 선후배 간 감격의 포옹을 나누기도 합니다. 1학년 중에 감히 보우야 형에게 대드는 놈들은 제가 처리하겠다 단언하기도 하는 제튼에게 히로미는 애초 연공서열 없는 스즈란에서 1학년 최강이 되면 너는 보우야에게 도전할 생각이 없냐 하는 반문에 아직은 제가 감히 설마 그럴 리 없다며 돌아갑니다. 그렇게 1학년 전쟁의 열기가 정점에 달할 무렵 공교롭게도 세 사람의 대면이 화장실에서 이루어지고 1학년 중 가장 강한 건 이 셋 중 하나. 단 제튼 저 녀석은 보우야의 충실한 개라는 말에 소리 없이 아우성치는 분노를 집어삼키는 제튼입니다. 한편 이 세 명에게 당해 1학년 전쟁에서 일찍이 탈락한 낙오자들은 씨반 우도라는 놈을 중심으로 뭉쳐 승부와는 상관없이 다구리쳐 복수할 계략을 짜는데 요네자키에게도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난 니들 같은 쓰레기와는 다르다 씨알도 먹히지 않고 결국 군지가 함정에 빠지는 모습을 보자 히데요시에게 우도의 계략을 말해주기도 하죠. 히데요시가 도착했을 때 이미 군지는 만신창이가 되어도 절대로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보우야의 개보다 너와 승부를 내고 싶었어. 그런데 꼴사납게 이게 뭐냐. 너를 친놈들을 내가 쓰러뜨린다. 그럼 내가 더 강하다는 증명이 되겠지? 히데요시는 군지에게 딜을 건 후 큰 소리친 만큼 단신으로 우도패거리를 박살냈습니다. 자신의 패배와 히데요시의 강함을 인정하게 된 군지. 혼조형 당신이 선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었는데 허탈함과 아쉬움을 삼키는 반면 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히로미와 보우야의 대화 역시 이어지죠. 아무리 네가 듣기 싫어해도 네가 스즈란 정점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가까운 시일 내에 네 후배 아니면 히데요시 둘 중 하나가 도전하러 올걸. 히로미는 보우야에게 말하며 1학년들 사이에서 지금 제튼이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알려주자 되려 보우야는 난 한 번도 제튼을 내 개로 여긴 적 없어. 늑대 새끼가 개 키우는 거 본 적 있냐 딱 잘라 말하면서도 히로미의 충고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우도를 비롯한 한심한 4명은 이제 스즈란에서 영영 볼 일 없을 테고 다음날 빗속에서 스즈란 27기 신입생 전쟁의 최강자를 가르는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증인 겸 심판은 오로지 군지 한 명. 후에 군지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론 둘 다 박빙의 승부였지만 마지막 제튼이 몸을 던져 승리를 거머쥐었다 알려집니다. 그렇게 27기 1학년 전쟁의 우승자로 모든 반을 제패한 것과 다름없는 제튼의 소감은 나는 개가 아니야 읊조리는 한마디였죠. 제튼이 이겼던 소식에 어딘가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보우야는 누구보다 내 힘을 잘 아는 제튼은 도전하러 오는 일 없을 거다 말하면서도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제튼이 옥상으로 올라가자 1학년 전쟁 우승자랑 보우야랑 붙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구경꾼들마저 대거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선 나를 찾고 있냐며 그 시절 동경했던 그 모습 그대로 혼조가 군지를 맞아주고 제튼에게 진 말 못할 분을 아직 다 삭히지 못한 히데요시는 히로미가 친히 찾아 상대해줍니다. 옥상에서는 보우야의 후배 제튼이 아닌 1학년 최강자 하나자와 사부로로서 도전을 청하고 받아들인 보우야와 제튼이 정식으로 붙게 되면서 이날 스즈라는 같은 시가 각기 다른 세 개의 승부가 곧 이어집니다. 먼저 신입생 전쟁에서 3등으로 머물게 된 군지. 1학년 톱이 되진 못했지만 진이 빠질 대로 빠진 지금의 당신에겐 지지 않는다 하자 내 어디가 변했고 어디가 변하지 않았는지 시험해봐라 응수하는 혼조. 마찬가지 히로미의 목을 따고 보우야에게 도전하겠다 큰 소리쳤던 히데요시는 여전히 히로미 앞에서 그 기세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히데요시에게서 넌 어쩐지 그 녀석을 닮았어 반도의 모습을 비춰보는 히로미. 25기 미친개가 떠나간 24기 미친개를 회상하며 새로운 27기 미친개를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한편 내심 두렵기도 하지만 보우야의 얼굴에 흠집을 내며 당당히 맞서는 제튼. 흥분하는 보우야와 달리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근차근 제압해 나가는 활약에 어느새 관중들 모두 제튼을 응원하며 승기의 흐름까지 제대로 잡았습니다. 마치 제튼이란 별명을 얻게 된 그날과도 같다. 더욱 용기를 얻은 제튼이 잡았다를 외치며 회심의 발차기를 날리기도 하지만 보우야는 가볍게 잡아내며 잡긴 뭘 잡냐 후배에게 얻어맞은 창피함을 사랑이 담긴 한 방으로 모두 대갚아주는 모습입니다. 군지와 히데요시를 상대한 혼조와 히로미 역시 아직은 1학년들이 스즈란을 잡기엔 시기상조라는 걸 가르쳐주듯 모두 승리를 쟁취해 돌아갑니다. 이로써 스즈란 옥상에 다시 모이게 된 이들. 혼조와의 갈등을 해소한 뒤 동경하는 군지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고 제튼도 더욱 보우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살가운 후배는 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히로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쟁쟁한 후보들이 들어온 건 비단 스즈란뿐 아닙니다. 불독이란 총장 아래 6학교가 뭉친 거대 조직 코로다키어나 이 중엔 정통의 강호를 자랑하는 카하다 이고도 있습니다. 그 카하다 이고의 짱 이시카와 마사오를 꺾은 1학년이 있다는 소식에 연합의 간부들은 잔뜩 날이 서 있습니다.
이시카와를 꺾은 카하다 이고 1학년 나카지마 신스케, 통칭 안모의 연합가입 유무를 놓고 소집된 긴급 간부회의. 언제나 그렇듯 사공이 많아 총장 없이는 단합이 잘 되지 않는 모양인데 거기에 1학년 녀석까지 기어오르니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상황. 때마침 등장한 불독은 네가 나카지마 신스케냐? 내가 쿠로다키 연합 총장 불독이다. 잘 부탁한다는 짧은 인사만으로 단번에 안모를 사로잡았습니다. 불독의 허락, 이시카와의 보증, 부총장 오사무의 지략까지 자신의 수가 완전히 눌리게 된 안모는 이날 정식으로 연합에 가입하게 되어 훗날 선배들의 졸업 이후 2대 총장까지 그 명성을 널리 떨치게 됩니다. 타지에서 온 제튼과 달리 이 동네에서 치고받아온 군지나 히데요시도 이키 나카지마 신스케, 안모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데 단숨에 쿠로다키 연합 간부 자리에 오른 안모의 소식에 그와 라이벌 의식을 가지던 히데요시는 이미 몇 개의 학교가 뭉친 거대 조직인데 이대로 가면 쿠로다키의 흐름에 모두 휩쓸릴 거다 고민하면서도 보우야를 향해 형이 한마디만 하면 이 스즈란도 움직일 텐데 당신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왜 천하를 노리지 않습니까? 질문하지만 보우야는 숱하게 들어온 그런 시시한 물음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안모가 더 커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초조해야 하는 히데요시를 비롯해 모인 마사, 군지, 요네자키 그리고 제튼. 여기 있는 5명이 손을 잡고 스즈란을 하나로 모아도 쿠로다키에겐 승산이 없단 얘기냐. 제튼의 반문처럼 훗날 스즈란에도 이 5인방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린다만 졸업 이래 명실상부 스즈란 정점이자 보우야, 류신, 다치야, 불독으로 알려진 토하루시 사천왕 중 단원 최강이라 할 수 있는 보우야는 어째서 강박적으로 파벌이나 부하를 두는 것을 기피하는지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유일한 후배 제튼의 입을 통해 사연의 편린을 들을 수 있습니다. 키쿄중 재학 시절 보우야와 제튼이 만나게 되는 것도 스즈란 때처럼 보우야가 2학년으로 전학 오면서부터입니다. 물론 그 당시부터 보우야는 무지막지 강했고 마음만 먹으면 그 일대 전 중학을 제패할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파벌이나 제패엔 무관심하고 부하가 되고 싶다는 놈들을 오히려 쫓아내곤 했죠. 어느 날 제튼에게 털어놓길 전학 오기 전 다른 곳에선 이미 1학년 때 선배들을 모두 누르고 두 학교를 지배하면서 부하는 10명쯤 거느리던 시절이 있었다 합니다. 당시엔 남한테 웃는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항상 무서운 인상을 하고 다녔다 하죠. 어느 날은 고등학생 무리와 시비가 붙어 5대5로 결판 짓기로 했는데 부하들은 쫄아서 나오지 않았고 그날 보우야는 5명에게 둘러싸여 꼼짝도 못할 만큼 얻어맞았습니다. 이후 그 분노를 나오지 않은 부하들에게 모두 되풀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부하들은 쇠파이프며 야구 배트를 들고 대장에 보복을 하러 가는데 애석하게도 그때의 부하 중 하나가 실명을 당하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 충격에선지 이날 이래 보우야는 전혀 부하도 두지 않고 몰려다니지도 않는 외톨이 늑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해픈 웃음을 보이며 먼저 싸움을 걸거나 하진 않지만 덤벼오는 적들을 가차없이 응징할 뿐입니다. 키쿄 중에 전학 옴과 동시에 3학년을 몰아내고 정점이 된 보우야. 그 보우야의 영향력만으로 키쿄 중의 위상도 덩달아 올라갔고 서부지구 최강의 자리까지 서게 되죠. 물론 보우야는 걸어오는 상대의 도전에 응해준 것 뿐이지만 보우야의 이름을 등에 업은 몇몇은 그 백을 믿고 동부 최강이라는 핫토 중에 시비를 걸게 됩니다. 내가 왜 니들 대장이냐며 또 왜 내가 니들 뒤를 봐줘야 하냐며 핫토인지 뭔지 니들이 싸워라 세게를 박는 보우야. 결국 보우야 없인 핫토에 밟히는 날이 계속되고 키쿄 내에서도 보우야가 싸우기 싫어 도망간 거다 험담의 소리가 이어지자 참고 있던 제트는 남자로서 창피하지도 않냐며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합니다. 역시 보우야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건 제튼뿐. 줄곧 냉소하기만 했던 보우야도 제튼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때가 되었다 느꼈는지 계획이고 작전이고 없이 마음먹은 대로 핫토중을 향해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유일하게 보우야를 따르던 제튼도 처음엔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놀러가는 듯한 보우야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마치 마코가 보우야를 따라 무장전선에 뛰어들 때와 같은 마음을 보다 일찍이 제튼은 경험한 것입니다. 핫토중에 도착하자 눈 깜짝할 새 둘러싸이고 짱인 카와지가 보우야 앞에 섭니다. 이때 보우야는 너한테는 형이 있댔지 너를 쓰러뜨리면 그 다음은 형이 오는 거냐 애초에 그럴 거면 네 형을 불러와 소리치자 형은 형이고 나는 나다라는 담백한 대답과 함께 중학 최강자를 가르는 결투가 시작됩니다. 단 3분도 되지 않아 카와지가 쓰러졌고 핫토의 소굴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보우야와 제튼 그리고 얼마 후 서부의 토조, 동부의 카와지가 모두 보우야의 밑으로 들어가겠다 찾아왔죠. 그 광경에 기뻐하기는커녕 여기도 살기 힘들어졌다 푸념하더니 어느덧 보우야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학 오게 되는 이곳 스즈라는 보우야가 찾은 마지막 낙원, 최후의 종착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토하루시 사천왕이자 스즈란의 정점, 현재는 유일한 라이벌 린다만이 없어 허전해하는 보우야와 그와 마찬가지로 호센의 대장을 동생에게 물려주고 할 일이 없어 심심해하는 비토 다치야가 있습니다. 따분함에 못 견디는 이들의 평화도 어느 날 울린 전화 한 통과 함께 곧 깨지게 됩니다. 무장전선 아지트로 걸려온 전화 속
테루가 찔렸다는 소식. 빗속을 뚫고 달려온 파르코는 힘을 빌려주겠나 묻고 루신은 흔쾌히 대답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파르코는 너희 3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앞으로 상대하게 될 스네이크 해제에는 현남의 5인조로 함께했던 진나이 코에이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무장전선 11명을 다 모으자는 의견에도 무장과 뱀대가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 대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루신 정도 능력이 되는 남자 2~3명만 더 모아 소수정예로 가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일과 아무 상관도 이득도 없는 위험한 일에 선뜻 따라 나설 사람은 없지만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루신이 떠올리는 인물은 다름 아닌 스즈란의 보우야 하루미치. 심심해 죽겠던 와중 바다가 보이는 도시로 나갈 생각이 한껏 들뜬 보우야는 루신 정도 되는 남자가 하나 더 있다며 호세네 비토 다치야를 소개합니다. 크로우즈 세계관 최고의 라이벌 중 하나로 꼽히며 안 그래도 루신은 아직 다치야에 풀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어 원스보드 타는 둘을 붙여놓으니 제의는커녕 곧장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둘을 붙여놓기도 말리기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보우야뿐인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파르코는 루신과 다치야 너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 동네에선 안돼.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하다며 자존심을 건들자 오히려 결정을 쉽게 지어졌습니다. 한남에 도착해 키코와 합류하자 밥이라도 사겠다며 안내한 곳은 스네이크 헤지가 아지트로 사용하는 카페. 한바탕 축제를 시작하기 전 인사부터 해두자며 선소차 잠복해 있습니다. 얼마 뒤 등장한 스네이크 헤지 2명과 그 둘을 따라 자신도 스네이크에 넣어달라 조르는 1명. 용병까지 대동해 먼저와 기다리고 있는 키코와 파르코를 보자 당황하는 이들은 너희가 없는 동네 하초와 코에이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스네이크 헤지를 적으로 돌리는 건 이 도시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는 둥 말이 길어지며 힐끔힐끔 시계만 쳐다볼 뿐입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냐 추궁하자 헤도로와 하쿠카 연합이 스네이크의 산하로 들어왔고 곧 2분 뒤면 모두 여기로 모일 거라 합니다. 이런 곳에서 붙잡힐 수는 없다며 파르코가 퇴각을 명령하자 루시는 인사하러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그게 무슨 인사냐 30초만 있어봐 하며 뱀대가리 2명을 바로 정리해버립니다. 이제 인사는 확실히 나눴으니 서둘러 도망치는 보우야는 기왕 이렇게 된 거 팀 이름이라도 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좀 전 스네이크 헤지에 끼어달라 조르던 남자도 루신에게 반해 따라 나섭니다. 입구에서 하쿠카 연합과 딱 마주치게 되고 니들은 뭐냐 묻자 방금 전 보우야가 팀명이라도 정하자 할 땐 놀러온 거 아니라며 뭐라 하던 파르코. 곧바로 우린 파르코 앤 데인저러스다 공표하고 오늘은 일단 불이 나게 도망칩니다. 처음에는 촌스러운 이름이라며 불평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훗날에도 길이 전해질 PAD의 역사적인 첫 창설임은 사실입니다. 보우야는 루신 일행과 떨어져 다치야 그리고 갑자기 일행이 된 이상한 남자와 남게 되고 이 남자의 이름은 타마스 치요시. 보우야와 만난 뒤로는 타마스보다 타야스로 더 많이 불립니다. 일단 처음 합류한 이 부두로 돌아가려던 찰나 6명의 무리와 마주하고 이번엔 보우야가 나서볼까 하자 여긴 나 혼자서 충분하다며 다치야가 선수차 5명을 쓰러뜨립니다. 한 명은 고이 돌려보내주며 내 목에 현상금을 걸 거면 루신보다는 높게 치라고 당부하죠. 그리고 조금 전까지 루신의 충성을 맹세했던 타야스는 이번엔 다치야를 따르겠다며 둘 다에게 아주 홀딱 반해버립니다. 비토 다치야와 쿠노 루신의 이름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삽시간에 퍼지게 되며 그날 밤 PAD 전원도 무사히 제외합니다. 다음날 스네이크 헤지의 최말단 헤도로와 하쿠카 연합서부터 PAD 사냥이 시작되었지만 정작 PAD는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PAD는 키코와 파르코 둘로 나뉘어 역공을 개시 헤도로와 하쿠카 연합을 상대하면서 뱀의 꼬리부터 소탕시키게 됩니다. 스네이크 헤지의 아지트에선 PAD 건과 관련하여 비밀 간부회의가 열리며 두목 하초가 없는 동안 부헤드인 코에이가 대신하여 진도 지휘를 맡습니다. 애초 하쿠카나 헤도로를 믿기로 PAD의 뒤를 밟고자 했던 코에이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부 중 소노다는 하초를 대신하는 코에이가 안 입고 온지 계속하여 거들먹거리고 코에이는 그런 그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주며 PAD의 은신처를 알려줄 테니 네가 나서서 처리해봐라 소노다를 보냅니다. 코에이가 알려준 잘못된 은신처를 찾은 소노다는 오히려 함정에 빠져 코에이의 손에 스네이크 헤지 내에서도 숙청당합니다. 사실상 현남 거리를 지배할 인물은 하초가 아닌 코에이다. 대부분의 간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코에이의 야망 역시 마찬가지. 이날 밤을 기점으로 스네이크 헤즈는 더 이상 하초가 아닌 진나이 코에이를 헤드로 더 높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편 거리의 지배자나 다름없는 보우야, 루신, 다치야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토하루시에선 이 3명을 한데 모을 만큼 큰 판을 연 곳이 어디인가 세간의 화제로 대두되던 때 호세네 비토 히데유키를 통해 다같이 현남으로 갔다는 확실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모두들 소수정예를 고집하며 도우미 자격으로 나간 것이기에 스즈란이나 호센에서도 섣불리 움직이진 않지만 한참 혈기왕성하고 호기심 많을 스즈란 1학년 5인방은 사천왕 중 3명의 싸움을 볼 기회가 또 어디 있겠냐며 결국 다 함께 바다가 보이는 도시로 원정을 나가게 됩니다.
스즈란 5인방이 현남에 막 도착했을 즈음 코에이의 스네이크 헤즈도 PAD 소탕을 위한 행동을 개시, 타야스와 보우야가 음식을 사러 2인 1조로 움직이던 때를 노려 오오시마 토모유키, 시가 유키오 등이 이들을 기습합니다. 타야스를 지키려 대신 몸을 날린 보우야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공격을 맞아내지만 이대로 쓰러질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뒤에서 나타난 마유미 데츠지의 주먹에 당하면서 결국 보우야도 쓰러지고 말죠. 이들은 인질은 하나로 충분하다며 타야스를 끌고 가고 보우야는 자판기 앞 컨테이너에 가둬놓고 떠납니다. 보우야와 타야스를 찾으러 나선 멤버들은 스네이크 헤즈의 뒤를 밟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판을 내자며 나카자키 공장토로 오라는 코에이의 선전포고까지 위기를 맞지만 보우야가 그쪽에 있다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 배짱만으로 뭉쳐 뱀대가리들이 모여있는 나카자키 공장토로 쳐들어갑니다. 100명에 가까운 조무래기들 틈에서 오히려 큰 소리치며 코에이를 불러내는 키코와 파르코, 타야스는 구출해내지만 이내 보우야는 이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PAD 전원은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코에이는 세상은 결국 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듯 부하들을 구워 삶아 명령하자 이걸로 이겼다 생각하진 마라. 언젠가 네 앞에 황금색 늑대가 찾아갈 거다. 그 늑대의 주먹을 우리 셋 그리고 쿄스케의 주먹으로 알고 잘 한번 먹어봐라. 키코와 파르코는 말합니다. 이윽고 난투극이 이어지며 PAD가 점차 밀리기 시작하자 테루는 류신과 다치야를 불러 보우야가 없는 이상 너희들까지 남을 필요는 없다. 이곳 지리를 잘 아는 타야스를 데리고 도망친 후 보우야를 찾아 재정비를 하라 부탁합니다. 류신과 다치야가 도망칠 동안 남은 멤버들은 목숨 걸고 스네이크 헤즈를 막아내며 류신의 호위대 로타와 분타, 부상당한 테루, 그런 테루를 지키느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키코 순으로 당하고 최후까지 남은 파르코만이 우리가 여기서 쓰러져도 끝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건 파르코인 덴저러스다 외치며 달려들어 결국 마유미 데츠지의 손에 쓰러집니다. 이 난투가 벌어지는 동안 정신을 차린 보우야는 컨테이너에서 탈출한 후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질주만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스네이크 헤즈와 PAD의 싸움을 떠들어대는 양아치들을 만나게 되고 가볍게 쓰러뜨린 후 스쿠터를 빌려 나카자키 공장터로 향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우연히 코에이와 보우야가 마주쳐 너도 뱀대가리냐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데 저 금발이 키코와 파르코가 말한 황금빛 늑대가 아닌가 코에이는 직감하기도 합니다. 대책 없이 무턱대고 현남에 도착한 스즈란 1학년 5인방 역시 길거리 양아치들을 추문하며 싸움이 일어난 곳을 향하던 때 타야스와 부딪히며 서로가 보우야의 일행인 것을 알게 됩니다. 테루의 부탁과 달리 도망치는 과정에서 낙오돼버린 타야스지만 1학년 5인방과 만나 보우야, 류신, 다치야를 찾을 때까지 이들 역시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보우야가 나카자키 공장터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싸움이 끝나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이후 거리를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뱀대가리를 깨부수고 다니다 동이틀 무렵에서야 처음 집결했던 부두에서 다치야나 류신과 제외합니다. 한편 PAD와 싸움 이후 더 세력이 커진 코에이, 하초와 내통하는 조직 내 간부를 직접 처단하기도 하며 자신이 현남 정점에 서기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이라 생각한 데츠지를 찾아 권유합니다. 누구 밑에 붙어야 할지 잘 결정하라는 코에이의 물음에 데츠지는 너는 테루나 키코 파르코와 함께 천하를 노리는 게 더 나았을 거다. 어째서 그들과 헤어졌지 하는 반문에 현남의 5인조로 함께였던 코에이가 등을 돌린 이유를 털어놓습니다. 애초 데츠지의 말대로 코에이 역시 언젠가 친구들과 현남을 지배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키코가 보우야를 만나고 테루와 류신이 의형제를 맺고 돌아온 그날부터 변해버렸다 느낀 코에이와 이들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같은 색을 띈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조금씩 희망과 웃음을 찾자 실망한 코에이의 독단 같은 것이죠.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길을 간다는 코에이의 대답에 데츠지 역시 동감하며 어쩌면 내가 따르게 될 남자가 너일지도 모른다 생각은 했다. 하지만 주먹으로 나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인정할 수 없어. 승부를 내어 결판 짓기로 하고 혈투 끝에 코에이의 힘을 인정한 데츠지, 지옥 끝까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목숨을 다 바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이날 일에 하초의 이름을 입에 담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사실상 진나이 코에이는 현남 거리의 정점에 선 것과 다름없습니다. 스네이크의 몇몇 간부들이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PAD 수색을 이어갈 때 외려 PAD가 이들 앞에 먼저 모습을 드러내며 진나이 코에이를 향한 선전포고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쯤 되었을 때 꽤나 심한 몰골을 한 군지와 보우야가 만나게 되며 100명이 넘는 스네이크의 습격에 당해 타야스는 또 한 번 인질이 되었고 제튼을 비롯한 나머지도 자기 몸 하나 건사해서 빠져나오는 게 고작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밤 9시 나카자키 공장터에서 결판을 지어야 한다는 말에 무언가 결심한 듯한 류신과 다치야 그리고 군지는 어디론가 향하고 이내 각자의 진영에 울린 한 통의 전화는 언제 때가 오나 기다리고만 있던 3대 세력을 일제히 움직이게끔 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찾아와 다치야 류신과 함께 적진에 뛰어들 때까지도 정말 보우야는 셋이서 쳐들어가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코에이와 마주해 파르코엔 데인저러스다.
셋이서 쳐들어온 우리가 그렇게 겁나냐 기선제압에 들어가자 참다 못한 간부 중 시가 유키오가 나서 비토 다치야와의 1대1로 이어집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살기 싫으면 선글라스 쳐 벗어라. 다치야가 말하자 비겁하게 3단봉을 꺼내들어 공격하는 유키오. 얼마나 맞았는지 모를 정도로 다치야가 쓰러지고 다음 상대는 누구냐며 류신을 가리키자 너 같은 쓰레기한테 당할 만큼 비토 다치야는 약하지 않다며 줄곧 다투기만 했던 류신이 웬일로 다치야를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미 일어선 다치야는 그대로 하이킥을 꽂아 상대를 쓰러뜨리고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오오시마 토모유키와 쿠노 류신의 승부도 옆에서 이어집니다. 상대도 실력자들이기에 승부는 길어지고 자기 차례는 언제 오냐며 보우야가 안달을 내기도 하지만 결과는 모두 류신과 다치야의 승리입니다. 류신 다치야의 하락에 적들은 동요하기 시작하며 우리가 데려온 친구들은 강하니 각오하고 덤벼 언젠가 테루가 했던 말을 되새기던 코에이. 하지만 우리 쪽에도 굉장한 녀석이 있어 생각하며 다음 차례는 마유미 데츠지가 나섭니다. 데츠지의 기습에 류신 다치야가 쓰러지자 열받은 보우야가 달려들고 보우야를 향해서도 주먹을 날리는데 드디어 처음 정면에 나서는 PAD의 최종 병기는 데츠지의 주먹을 가볍게 잡아채며 류신과 다치야의 복수는 물론 일전에 얻어맞은 빚까지 모두 쳐서 갚아줄 생각입니다. 보우야를 그저 잘난 체하는 금발 정도로만 생각하던 타야스도 이제야 황금빛 늑대의 진면모를 알게 되고요. 비록 보우야에게 상대가 되지 못하지만 데츠지는 몇 번을 일어나 덤비며 보우야에게 그 강함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승부의 결착이 지어질 무렵 코에이는 바깥에 있는 놈들을 모두 불러오라 명령하는데 도망갈 필요는 없다며 류신과 다치야는 여유를 부립니다. 어쩐지 아까부터 밖이 계속 소란스럽더니만 도우미로 온 주제에 도우미를 부른 거냐. 보우야의 말이 끝나자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주조 겐 3회 등을 비롯한 제4대 무장전선 비토 히데유키와 호세네 킬러 군단 그리고 스즈란의 보우야 일가를 비롯한 1학년 5인방이 전원 집결합니다. 줄곧 상승가도만을 달리던 코에이가 처음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자 내가 인정한 남자가 이 정도로 꼬리를 빼진 않겠지. 저쪽도 셋이서 쳐들어왔으니까 이번엔 우리 둘이서 해치우는 거다. 데츠지가 다시 일어서 승부를 이어가려 합니다. 그 호기로운 모습은 보우야마저 경의를 표하게 할 정도. 진심이 담긴 주먹으로 다시 한번 데츠지를 날려버리며 천군만마 못지않은 좋은 형제를 두었구나. 코에이의 기량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한번 충성을 맹세한 주군을 위해 모든 짐을 짊어지려는 데츠지를 만류 후 돌려보내고 혼자 남은 코에이. 1대1로 덤비든 때로 덤비든 할 대로 해보라 하자 네가 결판을 내야 할 상대는 따로 있다며 테루, 키코, 파르코가 코에이 앞에 섭니다. 이제 도우미들이 할 일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현남의 친구들끼리 풀어야 할 문제였죠. 한편 사천왕 중 3명의 싸움을 보러 현남에 모인 건 도우미의 도우미뿐만이 아닙니다. 쿠로다키 연합의 신스케도 몰래 찾아와 있었는데 정작 그들이 궁금해하는 얼굴은 장차 같은 세대에서 마주할 1학년들 스즈란의 제튼이나 호세네 킹조 등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시간이 지나 모든 도우미들이 돌아가고서야 문이 열린 창고 안에서 파르코가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옵니다. 파르코와 코에이의 1대1 승부로 종지부를 찍고자 했던 기나긴 싸움의 끝은 당연하게도 부상당한 파르코의 패배였습니다. 누가 봐도 스네이크의 제의 완패나 다름없지만 테루는 PAD의 해산을 선언하며 우린 스스로 찾은 빛을 향해 걸어갔을 뿐이고 아직 빛을 찾지 못한 코에이는 토라진 애처럼 등을 돌렸을 뿐이다. 쿄스케 출소 때는 같이 보러 가자며 진정한 친구로서 코에이의 모든 과오도 포용하는 한마디만을 남깁니다. 테루의 진심 앞에 너무 늦게야 눈을 뜨게 된 코에이. 어린애 같았던 지난 모습을 반성하며 지금은 쿄스케를 볼 낯이 없다. 테루가 말한 빛이란 걸 찾기 위해 데츠지와 함께 도시를 떠나겠다 다짐하기도 하는 찰나 원한을 품은 스네이크 해제 전 간부 소노다의 칼에 찔리고 맙니다. 코에이를 찌른 후 소노다는 겁에 질려 도망쳐버리고 아무도 없는 공장터에서 홀로 쓸쓸히 피를 흘려가던 진나이 코에이는 만 19세도 되지 못한 이른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코에이의 죽음은 그날 밤 함께했던 같은 세대 주역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는 소식이었고 점차 다가오는 졸업과 동시에 세대교차라는 걸 실감하는 듯이 하나 둘 모습을 비추는 날이 줄어들었죠. 그러나 내리는 막이 있으면 언제나 떠오르는 새로운 막이 있는 법. 사천왕구도의 균열이 생긴과 동시에 바통을 넘겨달라며 1학년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먼저 호세나곤의 비토 다치야는 톱에서 내려와 동생 히데유키에게 권력을 물려준 지 오래 1학년 킹조는 다치야를 불러 내가 히데유키 형을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발하기도 하며 말처럼 정식으로 도전해 1대1로 히데유키를 꺾음으로써 깨지지 않는 규칙대로 호세네 왕자는 1학년 킹조에게로 넘어갑니다. 무장전선은 쿠노 류신의 은퇴 선언과 함께 다케다 코세이가 헤드가 되며 다케다 코세이, 겐바 히사시, 이나다 겐지 단 3명에서 제5대 무장전선의 첫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류신과 다치야가 없는 현재 거리의 정점은 스즈란의 보우야와 쿠로다키 연합 총장 불독, 킹조는 쿠로다키와의 전쟁을 통해 가장 빠르게 불독을 노리며 정점에 서고자 합니다. 히데유키를 꺾고 호세네 짱이 된 게 거짓은 아닌지 불독을 몰아붙이는 킹조,
이대로라면 정말 1학년 킴조가 이기고 호센에 이어 거리 전체의 역사를 바꿀지도 모르는 기회. 결정타를 날리려는 순간 불독은 역전의 카운터로 킴조를 쓰러뜨리며 3학년의 힘은 아직 건재하다는 걸 똑똑히 보여줍니다. 마찬가지 쿠로다키 연합에서도 1학년 신스케는 2대 총장을 물려받기 전 동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선 무언가 보여줘야만 합니다. 어쩐지 안모의 발걸음이 자꾸만 스즈란으로 향하는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동료들을 데리고 결국 보우야 하루미치의 앞까지 서게 됩니다. 쿠로다키 연합 카하다 2구 1학년 나카지마 신스케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올린과 동시에 망설임 없이 보우야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자신과 싸워달라 하고, 야스는 일단 흥분한 보우야를 말리며 이들을 데리고 스즈란 교내로 향합니다. 안모와 함께 있는 5명 모두 두려운 마음 한가득이지만 이제와 돌이킬 수도 없기에 스즈란 소굴로 발길을 향하게 되죠. 하지만 그 안에서 보우야는 다시 한번 안모에게 다운당하는 등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1학년 에넬그니에게 2번이나 피를 본 보우야, 안모의 기량을 인정해주는 한편 불독에게나 도전할 것이지 왜 하필 나냐며 열을 내기도 합니다. 그 말에 안모는 난 도저히 우리 총장은 때릴 수 없다. 게다가 사천왕이니 뭐니 해도 결국 가장 강한 건 보우야이기에 당신에게 도전하는 이유라 대답하죠. 부정할 수 없는 쑥스러운 칭찬까지 듣고 나니 보우야도 조금은 진지하게 안모의 도전을 받아주기로 하며 본격 둘의 승부가 이어집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란 걸 알면서도 끈질기게 보우야에 대항하는 안모의 근성과 이를 지켜보는 쿠로다키 1학년들 중 다키야 상고 반다이 유지로는 이미 전부터 안모를 2대 총장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만 부리던 나머지 내 학교의 짱들까지 전부 안모가 보우야의 도전에 패배하는 이 싸움을 지켜본 이래 비로소 그를 인정하고 두터운 신임으로 안모 밑에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불독이 총장 자리에서 은퇴하고 안모에게 정식으로 연합을 물려주는 것도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쪽에선 불독, 한쪽에선 보우야가 각기 다른 도전자를 맞아 승부를 벌인 이날, 스즈란 1학년 5인방들은 처음 보는 얼굴의 양아치들과 시비가 붙기도 하면서 어느덧 여름방학이 시작합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히로미와 뽕은 빠르게 면허부터 땄지만 그들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독은 몇 차례나 탈락을 반복합니다. 모습을 통 보이지 않던 마코는 몫으로 일하며 친구들 중 가장 먼저 꿈을 향해 내딛기도 합니다. 혼조가 지나가는 말로 나도 너 따라서 목수나 할까 했을 때 목수라도 하겠다는 너와 목수가 되겠다는 나의 차이로는 평생 내 밑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 마코토의 자부심이 얼마나 진지한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다른 3학년들도 다가오는 졸업을 체감하기 마찬가지. 각자 나름의 생각대로 사회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던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 고민하던 혼조의 눈에 옛날에 죽어라 치고박던 반도 일파의 오른팔 센다가 보입니다. 자신감이란 하나도 없고 신세 한탄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의 모습에 혼조는 대뜸 주먹을 날리고 분하면 쳐보라며 내가 아는 센다는 그런 흐리멍텅한 남자가 아니었어. 20도 안 된 놈이 패기도 없이 그게 뭐냐며 분노 섞인 기합을 넣어주는데 돌아온 뒤 혼조는 열심히 살아가는 놈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너무 잘못한 건가 후회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센다에게는 혼조의 전곡을 찌르는 일침과 한방이 마음을 울렸던 것인지 비굴하게 바닥만 보는 인생이 아닌 자신의 꿈을 찾아 시원하게 때려치우고 토하루시에선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반도보다 일찍 철들고 현실을 깨달은 놈이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잘 살고 있을 거라. 혹 어디선가 다시 만나 그때 먹인 한방을 기억하고 내게 먹인다면 그땐 그 녀석에게 술이라도 한잔 살 생각이다. 혼조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청춘의 여름방학을 지나 가을이 다가오며 2학기가 시작되는데 방학 전부터 스즈란 1학년들과 시비가 붙기도 했던 양아치 무리. 이들의 리더는 카이 야스노리라는 인물로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지도 않은 채 학생이나 회사원들을 노려 금품을 뺏고 폭행하는 등 경찰 또한 이들의 검거에 심혈을 기울이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카이는 옛 친구와 마주하며 잠시 대화를 이어갑니다. 야나기는 현재 카이를 쫓는 건 경찰뿐만이 아니라며 스즈란, 쿠로다키, 호센, 심지어 무장전선도 모두 널 노린다. 카이의 상황을 걱정해줍니다. 그런 야나기의 조언은 무시한 채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 참견하지 말라 하자 내려두었던 가죽 자켓을 걸치며 나는 지금 무장전선의 7번째 멤버 야나기 신지라 자신의 입장을 카이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각인시켜줍니다. 야나기의 말대로 이날 이래 점차 궁지에 몰리며 초조해하던 카이의 무리는 공원을 지나다 곤지와 요네자키의 눈에 딱 들어옵니다. 지난번 얼굴을 베인 빚은 톡톡히 갚아주겠다는 식으로 응징에 들어간 곤지는 그야말로 카이를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카이는 반성이나 후회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폭주하여 더 날뛰기 시작하죠. 이윽고 겐바가 당했다는 소식에 이젠 무장전선에서도 헤드인 다케다 코세이가 직접 나서게 되는데 카이의 무리 중 일부는 의외의 장소에서 쿠로다키의 손에 덜미가 잡힙니다. 카이가 있는 곳을 먼저 알아내려 추궁을 이어가던 중 킹조를 포함한 호센의 무리가 쳐들어와 인지를 빼앗기게 되죠.
한편 보우야와 함께 느즈마기 등교하던 제트는 킹조와 딱 눈이 마주치며 아직은 정체를 모른 채 서로가 한참을 의식하지만 보우야가 급히 제트를 부르는 탓에 자리를 뜨게 됩니다. 얼마 뒤 제트는 방금 그놈이 킹조란 사실을 알게 되며 곰곰이 생각하던 킹조 역시 스즈란 1학년 최강이라는 제트의 이름을 떠올리며 급히 돌아가는데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불과 잠시 뒤의 이야기입니다. 호센이나 쿠로다키의 소색이 이어지는 동안 카이의 은신처를 가장 먼저 찾아낸 건 5대 무장전선입니다. 비행하는 친구를 구제하고 싶은 마음인 야나기는 단 둘이 대화로 카이를 설득하려 하지만 사회와 어른으로부터 배신과 상처가 쌓인 카이에게 야나기의 진심은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꽤나 지체되는 동안 어느덧 빌딩 앞에 무장전선의 코세이, 호센의 킹조, 쿠로다키의 안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스즈란의 제튼까지 새로운 사천왕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모두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신사천왕이 한데 모인 보기 드문 광경에 이들에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넷 중 누가 가장 강한지 결정하는 일일 겁니다. 넷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 속에 사다리 타기로 상대를 정하기로 했을 때 빌딩에선 결국 야나기를 해치웠는지 쇠파이프를 손에 든 카이가 막 나온 참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에드 야나기의 부탁으로 참고만 있었지만 카이의 모습을 보자 돌변한 코세이, 끝장을 보겠다는 기세로 다가가 단숨에 카이를 제압해버리더니 반항은커녕 끽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처절하게 응징해 놓습니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튼, 킹조, 안무에겐 코세이의 실력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코세이와 붙는다면 웬만한 각오로는 되지 않겠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겠죠. 모두가 떠나고도 남아있던 킹조는 홀로 사다리를 타보고 마침내 자신의 상대 역시 코세이였단 걸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코세이는 킹조로부터의 전화를 받고 움직이게 되며 아무도 몰래 둘만의 승부를 내기에 이릅니다. 다음날 둘은 모두 만신창이가 되어 코세이와 킹조가 한판 붙었던 소문이 쫙 퍼지지만 그 결과 역시 둘만 아는 비밀로 남게 됩니다. 양아치 무리를 이끌며 한동안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카이에게 적어도 코세이의 주먹은 통했던 것인지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하기에 이르며 소년원 출소 후 카이는 야나기의 강력한 추천을 받아 5대 무장전선 12번째 멤버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카이의 자수로 이 사건은 끝나는 듯 보였으나 복수심에 불타던 남은 무리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다시금 이 도시를 피로 얼룩지게 만드는 큰 사건을 초래합니다. 1학년들이 뜨거운 청춘의 날을 보내는 가운데 은퇴 이후 이제는 어엿한 프로복서 스포츠맨이 된 류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모인 타야스와 파르코, 보우야. 이런저런 이야기로 회포를 풀며 다치야의 안부를 묻자 도쿄의 어느 2학년과 싸움이부터 엄청나게 터진 데다 팔까지 부러져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해서 그 2학년은 어떤 놈인지 상태는 좀 어떠한지 다치야를 만나려다 시간이 늦어져 버린 세 사람. 하필 이들이 머물고 있는 레스토랑이 만지 제국의 구역이고 만지 내에서도 순회나 다름없는 구도호에 그리고 구두룡회 간 갈등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서둘러 자리를 나섭니다. 만지 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날지 모르는 광경에 궁금함은 세 사람 모두 마찬가지였으니 파르코는 이내 만지에 있는 자신의 친구를 불러 자세한 내막을 듣게 됩니다. 현재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 도쿄 마치다를 거점으로 쿠즈가미 토라우, 다츠오 형제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집단입니다. 특히 일본 깡패계 최강의 남자라 불리는 쿠즈가미 다츠오의 압도적 폭력과 함께 만지 제국은 2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각 22개의 지부를 둔 최대 조직으로 규모를 키웁니다. 힘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피라미드의 정점에 쿠즈가미 토라우의 구도호에 바로 밑으로 동생 다츠오의 구도룡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지의 만자도 아무것도 모르는 보우야를 위해 설명함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만지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호랑이와 용이 다투는 이유는 얼마 전 은퇴를 표명한 초대 총장 토라오가 후계자로 지명한 것은 동생 다츠오가 아닌 이노 히데지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반기를 든 다츠오는 구도호에 너댓 명을 접해놓고 전적하게 됩니다. 이대 만지에 대한 반역이자 내분이나 다름없으니 아까와 같은 갈등이 펼쳐진 것이고요. 도쿄에서 벌어지는 만지 내부의 일은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안주거리였을 뿐 일본 깡패계 최강의 남자 같은 건 전혀 안중에도 없이 그날 밤 보우야는 돌아갑니다. 공교롭게도 다츠오는 보우야와 같은 동네에 최측근 토시오와 함께 잠복 중이었고 그를 만류하는 조직원의 전화에도 여전히 분을 삭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 앞에 돈을 들고 찾아와 복수해달라 부탁하는 것이 한때 카이와 어울리던 양아치 잔당들입니다. 1학년의 신사천왕을 해치워달라는 요청에 마침 분풀이할 때도 없던 다츠오가 심심풀이처럼 신사천왕 사냥에 나서면서 크로우즈의 이야기도 서서히 최종장으로 돌입합니다. 어젯밤 이야기에 이어 헐레벌떡 달려온 타야스를 통해 다치야를 무지막지하게 접해고 팔까지 부러뜨린 장본인이 만지제국의 쿠즈가미 다츠오란 사실을 이때 보우야는 듣게 되며 일본 깡패계 최강의 남자라는 게 영 허튼 소리는 아닌가 보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츠오가 첫 타깃으로 삼은 건 무장전선의 다케다 코세이,
망설임 없이 무장의 아지트로 성큼 들어가더니 눈에 보이는 놈들을 때려눕히기 시작합니다. 긴급 상황을 코세이에게 알리며 도망치라는 부에드 야나기의 표정에서 상황의 긴박함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죠. 핵펀치로 야나기까지 날려버리면서 삽시간에 다치오는 코세이 포함 5명을 쓰러뜨리며 혼자서 무장전선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켜 놓습니다. 복수를 사주한 녀석들은 넋이나가 쳐다볼 뿐이고 다치오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토시오마저 그런 형님의 강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듯 고뇌에 찬 표정입니다. 코세이를 비롯한 무장의 인원들이 줄줄이 깨졌다는 소식이 입수되자 호센 역시 시끄럽습니다. 특히 얼마 전 코세이와 영혼의 혈투를 벌인 킹조는 그 사실을 더욱 믿을 수 없어하죠. 좌우지간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려 가려던 중 호센의 빡빡이들을 불러 세우는 다치오. 킹조는 코세이를 친 게 저놈이란 걸 단번에 직감하며 범상치 않은 그의 기세에 눌리기도 하는데 넘버2 오지이에가 성급히 뛰어들었다가 곧장 다치오의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킹조는 웬만해선 저놈을 막을 수 없다 판단하여 곧장 학교로가 남은 인원을 죄다 불러오라 명령합니다. 단 문제는 그때 동안 자신이 버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가치토시 마치다 등 호센의 킬러 군단 전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킹조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체 모를 인물로부터 코세이, 킹조가 모두 당했다는 소식이 전역에 퍼지며 호센의 간부들은 각기 쿠로다키와 스즈란을 찾아 그 괴물과는 절대 싸우지 말라는 킹조의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스즈란 1학년들은 열혈바보 제튼에게 그딴 말이 통할 거라곤 결코 생각지 않죠. 아니나 다를까 제트는 그 괴물을 꺾으면 자신이 킹조나 코세이보다 위라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니냐며 다치오와 싸울 다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치오에게 이 일을 함께 사주한 양아치 중 하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뒤늦은 하소연을 늘어놓을 때 스즈란 1학년들에게 덜미가 딱 잡히고 맙니다. 이 2명의 양아치 중 가장 못된 놈을 접해며 어디서 데려온 누구냐 추궁하고 이내 만지제구 구두룡에 쿠즈가미 다치오란 이름을 듣자 냈다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다치오와 싸우려 할 게 뻔한 제튼을 찾아다니다 보우야 일행과 마주치게 되고 코세이와 킹조를 쓰러뜨린 게 그리고 지금 제튼이 싸우려 하는 인물이 바로 다치아를 쓰러뜨렸던 만지제국의 쿠즈가미 다치오란 사실을 그 다치오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을 보우야에게 전달합니다. 이 일을 꾸민 주동자는 꽁문이 뺀지 오래고 이쯤에서 돌아가자 토시오가 회유할 때 그들 앞에 딱 제튼이 등장합니다. 네가 어제 친 코세이와 킹조는 서로 한판 붙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 부상자들을 상대로 팬이 기분 좋냐는 제튼의 물음에 다치오는 옛날에 싸우다가 옆구리와 허벅지를 찔린 적 있는데 병원에서 대충 치료하고 나와보니 4명이 애워싸더라. 그런 싸움판을 헤쳐다녔는데 여긴 다 나을 때까지 사정 봐주는 평화로운 곳이냐 오히려 비아냥대죠. 어쩐지 말싸움에선 제튼이 진 것 같지만 이대로 자꾸 싸움만 해대면 적만 늘어날 뿐 우리 편은 한 명도 남지 않을 거라며 끝까지 설득하는 토시오의 말을 듣더니 너희 형님은 엄청나게 튼튼하지만 속이 텅 빈 금고와 다름없다. 무쇠 금고는 내가 곧 깨주겠다며 본격적으로 다치오에 맞서게 됩니다. 사실 토시오의 생각이나 토라오의 뜻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강하기만 해서 패배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채 알지 못하기에 남들 위에 서는 것은 다르다는 걸 다치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호기롭게 맞선 제튼이지만 전황이 다치오 쪽으로 기우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심하게 얻어맞고 쓰러진 제트는 떠나는 토시오의 발목을 붙잡곤 저 괴물을 막을 수 있는 건 보우야 하루미치뿐이라며 이 이름을 기억해두라 말을 남깁니다. 아끼는 후배 제트이 당했다는 소식에 보우야까지도 꽤나 심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거리에는 보우야 하루미치가 쿠즈가미 다치오를 찾는다는 전단지가 방방곡곡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무렵 토하로시에 막 도착한 외지인들이 더 있었는데 2년 전 겨울 눈의 하코네 사건이라 불리는 만지와의 대난투에서 패배한 중경연합, 이후 대부분은 만지의 산하가 되었지만 중경연합에서 극악 형제로 이름을 떨치던 게지게지 형제는 다치오를 향한 복수의 일념으로 뒤를 쫓아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쿠즈가미 다치오의 이름이 쓰인 전단지를 보자 오히려 쉽게 다치오를 만날지도 모른다 생각하며 이 형제 역시 길을 물어 고코쿠 신사로 향하게 됩니다. 예정된 결전의 장소에는 보우야 타야스 야스뿐 아니라 소식을 듣고 몰린 스즈란 무장전선, 호센 등의 인원들로 북적이는데 어느 세대나 한자리에 모아놓으면 티격태격대는 전통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경꾼들이 대거 몰려있어 오히려 다치오가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냐 우려하기도 하지만 보우야는 만지에서 밀리고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다치오는 반드시 이쪽으로 올 거라 확신합니다. 신사에 모인 1학년들의 언성이 한참 커질 무렵 다치오에게 한 대 얻어맞은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우지이의 눈에 딱 들어오며 쿠즈가미 다치오가 왔다.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죠. 보우야 하루미치가 누구냐는 토시오의 물음에 옆쪽 풀숲에선 게지게지 형제를 기억하냐는 말과 함께 튀어나와 형인 고타로가 토시오를 먼저 기절시키고 이어 동생 후쿠타로와 합세하여 강목으로 다치오의 머리를 크게 내려친 뒤 집중 공세를 이어갑니다.
다치오가 왔다는 소식에 황급히 달려간 보우야가 도착하는 짧은 시간 사이 오히려 떡이 되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건 게지게지 형제 쪽. 다치오는 머리에 피가 뚝뚝 흐르는 채 비로소 보우야와 마주합니다. 그 압도적 첫인상에 보우야마저 잠시 위축되어 직접 나서 말하지 못하고 야스를 통해 대신 전하는데,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보우야와 승부를 이어가려는 다치오에게 머리 깨져 피나 줄줄 흘리는 상대와 싸우는 건 쪽팔린 짓이다. 나는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으니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말하지만, 그런 말이 통하려면 다치오는 흥분하여 보우야에게 달려듭니다. 이미 중상을 입었기에 보우야의 손에 쉽게 저지되어 의식을 잃고 보우야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낙커든 와라 세기를 박으며 둘의 대결은 뒤로 미루어집니다. 잠시 도쿄로 돌아간 다치오와 토시오. 그들이 없는 동안 만진의 간부 회의에선 다치오를 파문시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형님을 변하게 해줄 만한 남자를 찾았다. 단 한 달만이라도 기다려달라는 토시오의 간곡한 요청 덕에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다치오의 강함에 이끌려 지금껏 따라온 토시오. 보우야 하루미치라는 남자는 다치오에게 없는 무언가를 갖고 있을지도, 어쩌면 다치오가 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지 모른다 생각하며 다음 싸움에서 다치오가 아닌 보우야가 이기기를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 완연한 겨울이 왔을 즈음 토하루시를 찾은 토시오가 제튼과 마주합니다. 이번만큼은 아무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며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다리 밑으로 찾아오라 말합니다. 다치오와 토시오가 기다리는 장소를 찾았을 때 보우야는 멋지게 나타나고 싶어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며 등장하고, 줄곧 오늘만을 기다려온 다치오는 더 이상 참지 못하며 보우야에게 달려듭니다. 보우야는 뛰어내린 다리가 너무 높았던지 다리가 저려 꽤나 당황하기도 하지만 이내 반격에 들어가며 본격 둘의 승부가 시작됩니다. 수차례 타격을 주고받다 기회를 누려 뒤에서 등을 잡는 보우야. 여태껏 자신의 조르기를 빠져나간 상대는 아무도 없었다며 자신만만해하지만 다치오는 힘으로 돌진해 기둥에 들이박아 보우야를 떨쳐내고 유유히 위에서 내려다볼 뿐입니다. 이후로도 전황은 다치오 쪽으로 기울며 점차 보우야가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형님을 쓰러뜨릴 사람은 없는 것인가 토시오가 생각할 때 옆에서 호빵이나 먹으며 관전하던 제튼. 너 혹시 다치오가 지길 바라는 거 아니냐? 전곡을 찌르기도 하죠. 너희 두목이 당하는데 잘도 그게 넘어가냐는 질문에 난 저 사람의 부하도 제자도 아니야. 이 싸움에서 결국 이기는 건 보우야 하루미치니 걱정하지 말라 장담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봐도 다치오 쪽이 유리한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냐는 재차 질문에 쿠즈가미 다치오가 최강의 사나이라면 보우야 하루미치는 최고의 사나이다. 겨우 최강 정도로 최고를 이길 것 같냐는 크로우즈 역사의 길이 남을 명대사가 제튼의 입을 통해 전해지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제 보우야나 다치오나 겨우 서 있는 게 고작. 다음의 일격으로 승패가 지어질 것입니다. 각자 혼신의 힘이 담긴 주먹을 얼굴에 교차하며 동시에 쓰러지고 먼저 일어나는 쪽이 곧 싸움의 승자입니다. 다치오가 지길 바랬던 토시오도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인지 열성을 다해 다치오가 일어나길 응원하는 가운데 다치오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주먹에 하늘에 떠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중입니다. 정신을 차려 몸을 반쯤 일으켰을 때 뒤를 돌아보니 보우야는 이미 두 발로 멀쩡히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죠. 넌지시 던지는 웃음과 함께 최후의 일격을 선사하는데 다치오는 모든 걸 체념한 듯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제트는 이것으로 너희 형님도 조금은 달라질 거란 말을 토시오에게 건네고, 혈투를 마친 보우야도 여태껏 별일 아니었다는 듯 돌아가려 하지만 고생 꽤나 한 건 사실인지 제튼의 등에 업혀 퇴장합니다. 쓰러진 다치오 곁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충직함에 떠나는 보우야마저 다시 한번 토시오를 칭찬하기도 하며 제튼 역시 다치오의 금고는 텅 빈 게 아니었다. 딱 하나 보물이 있었나 봅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리 위에는 언제 도착했는지 만지제국 2대 총장 이노 히데지로와 에도가와 회장 나카니시 초지가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강이라는 다치오를 쓰러뜨리고 유유히 떠나는 보우야를 보며 누군지 몰라도 정말 굉장한 남자다 감탄을 아끼지 않고, 다치오가 정신이 든 뒤에는 그에게 담배 한 대 건네며 긴말하지 않아도 여전히 형제라는 걸 서로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기분 처음이야. 지는 것도 썩 나쁘지 않다던 다치오는 만지로 돌아가 그간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구도령 해를 해산, 토시오와 단둘이 쿠즈가미 해를 창설하고 최말단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놀랍게도 게지게지 형제를 받아들이고 그 밖의 인원을 포함해 도합 7인의 쿠즈가미 해는 이노의 만지에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며, 무엇보다 쿠즈가미 다치오의 압도적 힘은 더욱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쿠즈가미 다치오를 이긴 유일한 남자 보우야 하루미치의 이름은 곧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힘차게 달려온 주역들이 떠날 시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코토야 일찍이 목수의 길로 들어섰고, 혼조는 오토바이 가게의 점원,
히로미는 새삼 반도와 뭉쳐 락밴드 활동을, 다치야는 프로복서가 되어 여전히 류신과 불꽃 튀는 라이벌로 남을 듯 보이고, 몇 번의 도전 끝에 그토록 고대하던 면허를 따게 돼 모두의 축하를 받는 불독, 그리고 전설의 이름이 되었다는 황금빛 늑대는 아직 자신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듯 사색에 잠기기도 하다 결국엔 1년 유급을 받게 되는데도 마냥 즐거운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야스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더니 나 학교 그만둔다, 잘 있어라, 또 어디선가 다시 만나자 말하고 종적을 감추면서 크로우즈의 무대에서 공식 퇴장합니다.